깝스 메스. 안녕하세요. 깝스메스 채널의 수학쌤 김선갑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준비한 유료 강좌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건데, 굉장히 공을 들인 제가 제일 만족스러워하는 강의들로 구성을 했으니까요,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미적분 특강 강좌를 준비를 했는데, 이 강좌 같은 경우는 선행 강좌예요. 그래서 현재 수2까지는 진도 학습이 진행이 되어 있고, 미적분을 개념을 정리를 조금 해야 되는 학생들 대상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미적분이 사실은 수학, 고등수학 안에서는 가장 어려운 과목 중에 한 과목이고, 제가 직접 지도를 해보면서도 느낀 점은 점점점 문제에 대한 난이도가 굉장히 빠르게 급상승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위권 친구들이라 하더라도 한 번에 마무리가 되지 않고 여러 번 반복해서 학습을 하면서 좀 어려운 심화 과정까지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결국에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또 그런 데 있어서 필요한 시간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상위권 학생들이라면 지금 이 겨울방학 시즌이 거의 미적을 선행할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대상으로 준비한 강좌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사실은 조금 부담이 되는 부분이 아마 시간적인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지금 수원 심화 과정도 하고 있을 거고, 그리고 수투를 좀 선행을 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또 거기에 탐구 과목에 국어, 영어까지 이렇게 학습을 병행하면서 지적분이라는 과목에 굉장히 힘을 주기가 힘든 친구들이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미적분을 제대로 내가 공을 들여서 공부한다라고 하면 이미 제 채널에 올라가 있는 영상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학습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얘는 정말 이제 작정하고 미적분을 하겠다, 이런 상황에서 듣는 강의라고 하면 이거는 조금 시간 효율적인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구성을 하는 강좌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빠르게 컴팩트하게 좀 중요한 개념들을 확실히 정리하면서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질 수 있는 그런 강좌로 구성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이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미적분이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강좌로 구성을 했으니까 아마 들으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 기하 강좌입니다. 기하 강좌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가장 자신 있는 과목이 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강좌기도 하고, 사실은 제 스스로도 가장 만족하는 강좌 중에 하나예요. 아무래도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기하 강좌를 필수적으로 선택한 학생들도 있을 거고, 추후에 나중에 수능 선택 과목으로도 기하가 굉장히 올해보다는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수능 심화 학습까지 좀 같이 중간중간에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개념 공부를 할 수 있는 수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하를 처음 듣는 학생들 대상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좀 한 번에 좀 더 많은 것들을 좀 배우면서 갈 수 있는 그런 강좌로 구성을 했으니까 요거 하나만 제대로 방학 동안 소화하셔도 내신 대비 수능 대비 있어서 전혀 문제 없이 학습을 하실 수 있게끔 그런 강좌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상위권으로 가는 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심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처럼 겨울방학이 주어졌을 때 먼저 준비할 수 있는 선행 과정이 분명히 그런 심화 과정을 학습하고 상위권으로 올라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런 것들을 공부할 수 있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다면 저는 이런 강좌가 여러분들께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강좌와 함께 한번 겨울방학 같이 한번 미적분, 기하 한번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깝스 메스. 일단은 가봅시다. 누구의 길을 따러? 뭐야? 자, 5-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를 구해라. 자, 시작해 볼까요? 어머야.
자, 일단은 보시면 여기서 sin x는 y는 sin x 그리고 y는 5분의 3 이렇게 일단 주어져 있는 게 이렇게 있고요. 함수에서 보면 이거고 뭐 이거들을 우리가 이제 함수를 방정식으로 바꾸면 뭐 sin x는 5분의 3이다 라고 하는 근이 순서대로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세 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근데 이 각각의 값을 가지고서 일단은 세 개를 더한 값의 사인 값은 얼마입니까? 뭐 이렇게 지금 물어본 건데 여러분들도 눈치채셨겠지만 알파나 베타나 감마가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직접 구할 수는 없지만 이 알파하고 베타를 보시면 그래프에도 나와 있지만 얘네들은 2분의 파이 x는 2분의 파이라는 이 대칭축 기준으로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알파랑 베타를 합한 거는 항상 얼마가 될 거다? 파이가 될 거다를 먼저 일단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가 파이라서 사인의 파이 더하기 누굴 구하자? 감마를 구하자. 이렇게 일단 접근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 파이가 안 보였는데요 라고 보시면 이거를 보셔야 되고요. 얘가 이 길이가 서로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얘를 뭐 예를 들어 라지 x라는 길이라고 본다면 너는 2분의 파이에서 라지 x를 더한 거 너는 2분의 파이에서 라지 x를 뺀 거다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x 값에 관계없이 항상 합은 얼마가 된다? 2분의 파이의 2배인 파이가 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어야 돼. 대칭축에 대해서 일단 이렇게 값을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파이 더하기 감마를 구해야 되는데 이거 파이는 또 어떻게 하죠? 라고 하면 우리 각변환으로 파이는 사인을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감마는 감마를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얘 사분면이 몇 사분면이라서? 3, 4분면이라서 3, 4분면에서 사인의 부호는 마이너스다.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사인 감마가 얼마지? 하고 보니까 뭐야 이거? 감마는 얼마? 5분의 3인 거라서 답은 마이너스 5분의 3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페이지 300. 자, 일단은 얘는 방정식에서의 실근의 개수를 구하는 건데 우리가 방정식에서 실근의 개수는 어디로 땡겨와서 푼다? 함수로 땡겨와서 푼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함수에서는 y는 코사인 2x라는 친구와 y는 3파이분의 1분의 x라는 이 두 개의 함수를 가지고 교점을 이제 확인을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약간 좀 안타까운 건 이 친구는 y축 대칭이죠. 우함수. 이 친구는 원점 대칭이죠. 기함수. 하나는 우함수고 하나는 기함수다 보니까 얘네들은 대칭성을 써먹기가 불가능하다. 이건 양쪽 다 확인을 직접 해주셔야 됩니다. 기억나죠? 우함수거나 기함수면 한쪽만 보고 이렇게 대칭 그냥 보면 되는데 하나는 우함수고 하나는 기함수면 이거는 그냥 양쪽 다 상황이 달라서 따로 직접 해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좌우를 다 그려야 되니까 다 그리시면 되고요. 얘는 지금 주기가 파이죠. 그러니까 파이라는 선을 기준으로 한 번, 너무 크게 그렸다. 2번, 3번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3파이 정도 그린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도 한 3개 정도 그릴게요. 한번 먼저 그려놓고서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 점점 좀 이상해졌지만 어쨌든 뭐 이렇게 그렸다고. 자, 그러면 이제 아이고야 그림 정말 오늘 엉망이네. 자,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어쨌든 최대값이 다 얼마고 1이고 최소값이 얼마인지라. 어이구야 이거 그림 봐라. 마이너스 1인지라. 그냥 합시다. 자, 마이너스 1인지라 이 직선의 입장에서 보면 일단 어디는 무조건 지날 거라서 원점을 지날 거라서 이 y값이 1일 때랑 마이너스 1일 때를 좀 찍어줘야 된다 그랬죠. 그래야지 얘가 이제 딱 마지막에 딱 걸리는 그 순간을 찾을 수가 있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x좌표가 얼마일 때? 3파이일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니까 3파이, 1과 마이너스 3파이, 1 이렇게 일단 찍어주시면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출발 자 이거 3파이, 여기죠? 출발 자 와 이렇게 반대편에는 마이너스 3파이, 1을 자 이렇게 그어주면 된다고. 그래서 이제부터 세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근데 가끔 여기서 원점이 왠지 세야 될 것 같으면서 7 세는 친구들이 있어서 가끔 틀려요. 이거 패스해요. 이거 안 맞나 그죠? 여기 7, 8, 9, 10, 11, 12 이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실근의 개수는 몇 개? 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이거 아닌데? 8, 9, 10, 11, 12. 어허, 이 어찌된 일인고.
13개. 잠시만요. 다시 원점을 쓰는 아, 쌤, 그거 오른쪽. 제일 오른쪽. 여기요? 겹쳐요, 저기. 그러니까 엄청 그래요. 겹치지 거의- 않아요? 거의 허허. 자. 어허, 이렇게 되는군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여기서 여기 12, 13. 네. 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 설명을 좀 하나 해드릴게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미분까지 봐야 되는데, 제가 좀 너무 대충 그려서 틀렸는데, 하나 잠깐만 설명을 하나 하자면 어떤 거냐면요. 코사인 그래프를 제가 한 주기만 이렇게 그려볼게요. 한 주기만 이렇게 그렸다고. 자, 그러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자, 이거 봐보세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 점에서 나중에 좀 이따 이제 접선의 기울기를 나중에 미적분해서 구해요. 그럼 이제 코사인 같은 경우는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여기 지역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0이거든요. 그건 몰라도 되는데 그냥 일단 그래. 그래서 0이라서 실제로 이 기울기가 이 점에서 0인 어떤 직선이 여기서 딱 접선이 하나라면 얘보다 살짝만 탁 하고 낮아도 무조건 교점이 하나가 더 여기서 추가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지금 딱 보면 아니 선생님 이거 하나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실제로 왜 우리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면 돼. y는 x제곱 같은 거도 보면은 요 점에서 접선을 그으면은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기울기가 0짜리를 기준으로 보면 이 접선의 기울기보다 조금만 크다면 양수라면 이것보다 기울기가 조금만 크다면 교점이 무조건 이제 두 개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얘는 접선을 기준으로 기울기를 좀 보셔야 된단 말이거든요. 근데 이것보다 이제 살짝만 높아도 예를 들면 우리 눈에는 거의 안 보이지만 살짝만 내가 이렇게 톡 하고 올려도 무조건 요 옆에는 하나의 교점이 더 발생을 하게끔 되어 있다고요. 이 접선만 무조건 교점이 하나인 거라서 이보다 조금 크거나 작아져 버리면 교점이 한쪽에서 양쪽에서 더 발생을 하게 된답니다. 근데 이건 좀 약간 여기서는 좀 그렇지 않냐? 우리가 이런 것까지 생각하는 건 아직 좀 오반데?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여 점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싹 그랬지만 이 기울기가 0보다는 좀 어때요? 작기 때문에 왼쪽에서 무조건 교점이 하나 더 발생한다. 이렇게 이제 좀 봐주셔야 된답니다. 그래서 실근의 개수는 13개 이렇게 써주셔야 제대로 된 겁니다. 이거 근데 차마 생각을 못했다 야. 근데 저거는 좀 약간 미적분 2에서 약간 나오던 문제인데. 이런 건, 근데 이거 좀 세다. 여기 문제들이 좀 세긴 세다. 왜냐면 니네한테 소개하지 않은 약간 도구들을 써야 되는 게 이게 약간 미적분 문제에서 많이 나오던 거라서 그냥 제가 뭐 선행한다 치시고 뭐 같이 보죠. 근데 이 정도는 사실 뭐. 자, 사실 여러분들 이렇게 x sin x는 1이다를 가지고서 방정식을 풀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x sin x의 그래프를 그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직접 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거의 방정식을 변형해서 다른 함수로 볼 거예요. 근데 무슨 소리냐면 내가 sin x는 그릴 줄 알아. 그치? 근데 x가 곱해져 있어서 그릴 수 없으니까 이거를 sin x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sin x는 누구다? x분의 1이다. 이렇게 방정식을 좀 변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방정식의 근이나 이 방정식의 근이나 어차피 0만 아니라면 똑같을 거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근데 얘를 실제로 0을 집어넣어 보면 1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치?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근에서 0은 아닌 거라서 0이 아닌 근이라면 그냥 x로 나눠서 이 방정식을 풀어도 되며 그러면 우리는 이 방정식을 함수로 바꿀 때는 하나는 누구랑? y는 sin x랑 하나는 누굴 그리면 된다? x분의 1을 그린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죠. 그럼 실제로 얘도 그래프를 좀 그릴 건데 얘네들은 사실 하나만 그려도 됩니다. 이거는 굳이 양쪽을 다 그릴 필요가 없어. 하고 딱 보면 얘 같은 경우도 무슨 점 대칭이고 원점 대칭 기함수고 얘도
원점 대칭 기함수니까 얘는 오른쪽만 그려서 대칭을 그냥 시켜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만 제대로 그리시면 됩니다. 이번엔 열심히 그려야지 잘. 하나, 어이구야, 둘, 셋. 여기까지 그리면 됩니다. 5파이 이렇게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가 2분의 파인데, 자, 그러면 이 y는 sin x를 이렇게 완성을 했고, 얘는 1,1이죠. 1,1부터 시작을 하는데 1,1이면은 2분의 파이가 이제 얘가 3.14 어쩌고저쩌고니까 1보다는 좀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1,1이면 한 이쯤에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얘 1,1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이 어차피 점근선이 있다 보니까 계속 간다고 계속. 이렇게요. 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1번, 2, 3, 4 몇 개? 5, 6개 이렇게 있다는 거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렇게 오른쪽에서 6개 있으면은 둘 다 기함수라서 이 반대편에도 똑같이 대칭점이 나올 거거든요. 원점 대칭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6개면 반대편에도 6개. 그러니까 너는 개수를 치면 몇 개다? 12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되시죠? 또 13개일 줄 알고 어제 긴장했잖아. 다시 3 5분 또 뭐야?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저기에 보이는 방정식을 함수로 좀 바꿔서 풀 건데, 일단 함수로는 y는 sin 2분의 파이 x 그리고 하나는 y는 10분의 1 x다. 뭐 이렇게 지금 잡아서 얘도 지금 기함수 원점 대칭이고 얘도 기함수다 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오른쪽만 좀 그려서 갈 거예요.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주기가 얼마인가 하고 보면 주기가 4거든요. 그래서 이 4짜리 주기를 일단 그리시면 2바퀴 반 딱 그리면 10까지 가겠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 친구를 1바퀴, 2바퀴, 반 이렇게 가면 이게 정확하게 딱 10이 되고요.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10,1 y좌표 1인 거 생각해보면 x좌표가 10이니까 10,1을 딱 찍어서 이렇게 쭈아 그려주시면 됩니다. 오, 이렇게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생기는 얘부터 출발해서 얘는 0 이렇게 되니까 대박스. 곱한 건 얼마? 0 이렇게 되면 됩니다. 그죠? 이거 구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못 구한다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계산은 못하고 다행히도 하나 0이 있어서 오케이 곱은 0이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개수는 보시면 가운데 거 하나 기준으로 해서 하나,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5개가 있고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둘 다 뭐라서? 원점 대칭이라서 왼쪽에도 몇 개 나올 거다? 이 5개 나올 거다. 이 5개는 정확하게 이 점들의 원점 대칭들이 찍히겠다. 그죠? 그러니까 왼쪽에도 몇 개? 5개. 그러니까 개수로 보자면 몇 개 나올 거야? 11개 나올 거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야, 합도 완전 꿀이네. 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알파였다면 이 반대편에 이 얘랑 대칭을 이루고 있는 원점 대칭을 이루고 있는 교점이 하나 또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그 친구 x좌표는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랑 원점 대칭이니까 두 개의 합은 0일 거고, 마찬가지로 너의 x좌표가 베타라고 하면 너랑 원점 대칭이 되는 또 하나의 점도 원점 대칭이니까 합하면 뭐야? 0. 그럼 나머지 5개하고 5개들은 실근을 합하면 다 0이다. 그죠? 그러니까 얘도 0이어서 다 더한 것도 뭐야? 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개수는 11, 합곱은 각각 0이에요.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7-3번 보겠습니다. 7-3번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여기 보이는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준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부등식은 기본 세팅을 뭐로 해야 된다 그랬어? 함수의
최대치수로 보는 게 기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필이면 몇 차 부등식에 2차 부등식의 무슨 경우만? 모든 실수 경우만 우리는 간편하게 누굴 이용해서 풀 수 있었다? 판별식을 이용해서 풀 수 있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자 그랬다. 그죠? 근데 이렇게 하고 딱 보니까 얘는 몇 차 부등식이야? x에 관한? 2차 부등식이야. 그리고 해도 모든 실수야. 그러니까 내가 좀 생각하는 특수한 상황인 거라서 이거는 판별식으로 가시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판별식 해보면 얘는 0보다 뭐 하면 된다? 작으면 된다. 함수로 보자면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죠? 이 2차 함수가 뭐보다? x축 보다 항상 어디 쪽에? 위쪽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쟤네들은 교점이 없으면 끝나는군.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약간 헷갈리시는 분들은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2창의 개수가 지금 1이고요. 요 1창의 개수가 지금 뭔 거야?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인 거야. 그런데 이게 이제 2가 곱해져 있다 보니까 B' 쓰시면 되겠죠. 반으로 나눠서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쓰시면 되고요. 여기 보이는 2 코사인 세타가 상수항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내가 이제 4분의 D로 가주시면 B'의 제곱은 코사인 제곱 세타, 너는 제곱하면 코사인 제곱 세타 될 거고요. 마이너스 너 곱하기 너 하시면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걔가 누구보다 0보다 작아요.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서 코사인 세타로 묶으면 코사인 세타 빼기 2는 0보다 작다가 되니까 코사인 세타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누구로 다시? 함수로 다시 해석하시면 됩니다. y는 코사인 세타라는 함수가 있는 거죠. 1에서 출발해서 마이너스 1로 끝나는 1에서 끝나는 이런 친구가 0부터 파이까지 있는데 이 친구가 누구보다는 y는 2보다는 어디 쪽에? 아래쪽에 있었으면 좋겠다. 야. 그런데 여기가 1인데 y축에서 보면 2는 한 이쯤에 있을 거니까 y는 2가 여기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코사인 x가 2보다 아래쪽에 있는 건 어디야? 전부 다야. 그지?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 해는 뭐다? 모든 실수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보이는 이 i입니다. 이 친구는 어떻게 되냐? 하면 코사인 x가 누구보다? y는 0보다 어디 쪽에? 위쪽에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y는 0은 선을 그어보면 이게 y는 0입니다. 그럼 y는 0보다 위쪽에 있는 거는 여기랑 여기가 되겠죠. 그럼 여기 교점은 얼마고? 2분의 파이고 여기는 얼마니까? 2분의 3파이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코사인 x가 0보다 위쪽에 여기부터 여기까지도 코사인 x가 0보다 위쪽에 해서 해가 결정이 됩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세타는 어디라 그랬어? 세타 범위가 0부터 2파이까지인데 0은 뭐 하고 있어요? 포함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0은 뭐 해야 돼? 포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에서 보시면 0은 포함을 하고요. 2분의 파이는 포함해 안 해? 안 해. 여기 등호가 없으니까 포함하시면 안 되고요. 마찬가지로 세타라고 써야 되는데 여기도 보시면 세타는 누구보다는 커야 되고 2분의 3파이보다는 커야 되고 2파이보다는 뭐 해야 된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죠? 여기는 등호 둘 다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면 여기 2파이 등호가 없어요. 그죠? 될까요? 7-4번. 얘들아, 이게 무슨 뜻일까? 7-4번에서는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이 조건을 만족하는 최소의 양수 A는 뭐야? 주기 구하라 이런 뜻인 거죠. 이 질문 누구야? 이게 무슨 뜻이라고? 주기. 이거 왜 주기인지는 알겠어? 괜찮아요? 설명 안 해도 돼요 그러면? 난 이게 왜 주기인지 모르겠다. 자, 그러면 여기는 정리된 거죠? 너는 뭐다? 주기다. 또 이상한 드립 칠려다가 참았네. 잘 참은 것 같아요. 주기죠? 이해됐어? 그냥 뭐 이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니야. 이거 설명하면 이상해져 내가. 여기 봐. 그냥 스치듯 지나갑시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 얘는 주기가 어떻게 돼요? 루트 2파이분의 2파이 이렇게 보시면 얼마? 루트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에? 네.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이 절대값 아시죠 이거? 사실 절대값 때문에 하나 하려고 그랬는데 얘는 얼마예요? 3분의 파인 거 아시죠? 2파이 아닌 거 알죠? 이렇게 다시 올라가서 이렇게 반토막 내는 거죠? 이거 1 됐죠? 7-7 7, 7. 쌤, 7-5의 디귿. 7-5의 디귿. 미안해. 못 봤어. 그냥 다 해주시면 돼요. 그래요. 7-5 다 할게요. 7-5. 자, 7-5 한번 보죠. 갑니다. 자, 이렇게 생긴 아이의 절대값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저거 한번 확인 한번 해봅시다. 실제로 절대값 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는 이 친구의 원래 그래프를 그려서 x축 아래쪽에 있는 걸 꺾어 올리면 되는 거라서 원래 탄젠트 EX를 그린다라고 치면 그 친구의 주기는 파이를 누구로 나눈 거라? 2로 나눈 거라 그 탄젠트 EX의 주기는 일단 2분의 파일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반토막을 내셔서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왼쪽에 주고 오른쪽에다가 4분의 파이 이렇게 준 다음에 원래는 이렇게 그리면 이게 탄젠트 EX라는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뭐다 보니까 통째로 절대값이 붙어 있다 보니까 이 X축에 X값 대입했을 때 치역이 양수인 친구들은 그냥 나오게 될 거고요. 어떤 X를 대입했을 때 치역이 음수인 친구들은 마이너스가 곱해져서 나올 거라고. 근데 곱해져 나온 게 그치 요렇게 대칭돼서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요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0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게 이제 또 2분의 파이 간격으로 반복이 될 거니까 얘는 4분의 파이에다가 누굴 더한 거다? 2분의 파이를 더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그 다음 거는 또 쭉쭉쭉쭉 주기가 나오면 이게 또 주기가 2분의 파이다 보니까 너는 4분의 파이에다 2분의 파이를 몇 번 더한 거? 2번 더한 거. 일부러 이렇게 끊었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그냥 디귿 먼저 한번 처리를 해버리면 우리가 점근선의 방정식을 표현할 때 그냥 x는 4분의 파이입니다라고 쓰긴 좀 힘들어요. 왜냐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되게 많잖아. 근데 우리가 그걸 쓸 때 어떻게 쓰냐면 얘는 이거에다 2분의 파이를 더하네 한 번, 너는 2분의 파이를 2번 더하네, 3번 더하네, 4번 더하네, 끝도 없이 있을 거고 반대편에는 마이너스 한 번 더하네 이렇게 갈 거니까 우리가 여기다 뭐라고 붙이냐면 2분의 파이 곱하기 뭐라고 써? n 이렇게 쓰고 플러스 이렇게 쓴다고. 그죠? 그 다음에 n은 뭐다? 정수다. 이렇게 쓰면 이걸 우리는 탄젠트의 점근선의 방정식이다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0 집어넣으면 얘가 되고요. 1 집어넣으면 너, 2 집어넣으면 너 해서 다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해됐어? 제곱? 그래서 이게 디귿인 거죠. 디귿은 그래서 틀렸어요. 디귿은 틀렸다. 디귿은 여기가 파이 n이라고 적혀 있죠. 자, 그리고 기역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기가 2분의 파이니? 라고 물었죠. 맞아.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니은은 f-x하고 fx가 같니? 이렇게 물어봤다. 이거 y축 대칭이니? 라고 물어본 거잖아. 그죠? 근데 보니까 y축 대칭이죠? 계속 이렇게 반복되니까 너도 이렇게 대칭이라 너도 맞아. 자, 7-7번. 난 이런 문제가 너무 좋더라고. 뭐 개인적인 취향인데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왠지 계산을 별로 안 해도 될 것 같은 막 복잡한 계산이 없을 것 같은 그런 강렬한 예감. 자, 한번 보시죠. 이렇게 되어 있는 함수 그래프인데 여기에 이렇게 직사각형을 하나 넣어 놓고서 얘가 A, 얘가 B, 얘가 C, 얘가 D다. 뭐 이렇게 지금 준 거죠? 자, 이랬을 때 요 BC의 길이가 얼마다? 8이다. 이랬을 때 이거 넓이 한번 구해봐라. 이게 문제입니다. 되시죠? 자, 근데 이거 어떻게 구하는 거냐라고 하면 일단 여러분들 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대칭축이 하나 있다는 거 일단 확인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대칭축은 얼마니?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친구의 주기를 먼저 구해주셔야 되는데 이 주기가 24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24를 기준으로 얘는 몇 등분한 거? 4등분한 걸 거니까 너는 x는 얼마일 거다? 6일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된답니다. 괜찮죠? 원래 sin x가 2야 이렇게 되면 여기가 한 주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이 친구는 그걸 4등분한 거, 2배 한 거, 3배 한 거 우리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주기가 몇이라? 24라. 이거는 그걸 4등분한 거고 x는 6이다 이렇게 봐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얘 6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얼마 더한 거고 얘는 4를 더한 거고 얘는 12라는 x좌표고 너는 4를 뺀 거니까 x좌표가 2일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높이만 구하면 되는데 둘 중에 하나 넣어보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나는 2를 한번 넣어보겠어. 그럼 2를 딱 넣는 순간 6분의 파이? 그럼 얘는 얼마요? 2분의 1? 그럼 너는 얼마다? 4. 그러니까 y좌표가 얼마예요? 4 이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8 곱하기 4 하면 넓이는 32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7-8번의 1번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것도 사실 오늘 한번 다뤘던 내용이라 아마 아까 설명을 들었으면 이제 혼자 풀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번 나왔으니까 한번 해보면 sin x가 이렇게 한 주기가 있다고요. 이 파이. 자, 그리고서 요 3분의 루트 3이라는 것을 우리가 특수각으로 찾을 수는 없어요. 약간 탄젠트가 아니잖아. 그죠? 오, 나 아는데 6분의 파이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죠? 물론 그래도 답은 나옵니다만.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얘는 내가 사인으로 특수각을 구할 수 없는 친구다. y는 3분의 루트 3이 되는 x값은 못 찾는다는 걸 확인하시면 그래프 그렸을 때 교점의 x좌표가 뭐다? 아, 저 아이의 두 개의 근이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된다고요. 근데 여기서 나한테 필요한 건 두 개의 합인 거고 그럼 누구만 알면 돼? 대칭축 하나만 알면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대칭축이 얼마라? 2분의 파이라. 두 개의 합은 대칭축의 2배인 파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코사인 파이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되고 알면 마이너스 1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근데 나는 선생님 이거 아직도 각이 좀 헷갈려요 하시면 뭐 해야 돼? 그래프 그려봐야 돼. 그죠? 근데 그리다 보면 언젠가 그냥 머릿속에 아 마이너스 이렇게 하고 있을 텐데 안 외워지면 자꾸 그리면서 빨리 외우세요. 네, 됐죠? 7-10번은 생략한다. D가 0보다 작다. 되죠? 야 조금 더 봐도 되겠다 그지? 생각보다 금세 했는데 방정식? Go! 방정식 복습이 뭔 말이야? 아 방정식 복습을 하고 싶다고? 방정식은 아 시험 때 처음부터 아우 처음부터 여기서 복습하잖아? 엄두가 안 난다 야. 어려워요. 내일이냐 내일? 아, 시험은 막 엄청 어렵진 않은 것 같아. 우리 학원 성취도 치고는 쉽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제가 많이 냈어요 문제를. 그래서 제가 뭐 일부러 시키는 건 아니고 좀 이렇게 전체 다 치다 보니까 막 뭐 그냥 풀만합니다. 그리고 나는 좀 그래 여러분들이 약간 이걸 통해서 복습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가 더 커요. 공부해와. 어휴 이런 거 보면은 좀 일단 비주얼에 좀 압도가 된다고요. 그죠? 딱 보면서 아니야 이건 내가 못 풀 거야 막 이러면서 아 손은 안 될 수도 있고 아 왜냐면 생긴 게 일단 딱 봐봐 포스가 있잖아 그지? 근데 여러분들 진짜 그런 거 좀 생각해야 돼. 이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이게 진짜 별거 아닌데 진짜 요란해. 아, 진짜로 그렇다니까? 한번 봐보세요. 이거 뭐 이게 무슨 문제야? 막 이런데 이게 알고 보면 되게 쉬운 문제야. 자, 이거 너나 그렇지 뭐 할 수도 있긴 한데 자, 일단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뭐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보면은
일단 삼각형이 A, B, C 가장 큰 삼각형이 하나 있습니다. 잘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아직은 그게 익숙치는 않을 수 있는데 이 큰 삼각형만 따로 떼서 보면 막 보이는 게 되게 많아. 걔 막 중첩해서 보면 잘 안 보이는데 따로 떼서 보면 보여. 뭐가 보이냐? 75도, 45도가 보여. 그럼 여긴 몇 도? 60도. 각 다 나와 있다, 그지? 그리고 이 각과 마주보는 변도 보여. 그럼 약간 사인 법칙 쓸 준비가 된다고, 그죠? 마주보는 한 쌍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이 각을 가지고 얘도 구할 수 있고 이 각을 가지고 얘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75도는 우리 아직 안 배웠으니까 이건 당연히 아니고 얘 가시면 된다고. 그럼 사인 60도는 얼마고? 2분의 루트 3이고 걔랑 마주보는 변이 4루트 3인데 나는 사인 45도랑 마주보는 변을 구하고 싶으니 2분의 루트 2 그리고 너는 AC 뭐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갈 때는 누구를 곱해요? 루트 3분의 루트 2 이렇게 곱하면 되니까 분자도 똑같이 그냥 저는 루트 3분의 루트 2를 곱해서 너의 길이를 4루트 2예용 하고 그냥 계산해버렸어요. 그냥 이거 나쁘지 않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도대체 사인 CAP가 뭐길래 이렇게 되는 거야. 사인 CAP가 뭐냐 라고 보면은 CAP니까 이 각입니다. 이 각. 맞죠? 이 각이 사인 CAP고요. 그럼 CP는 뭐야? 하면 이 편입니다. 이 편. 약간 이해되지? 그러니까 사인 A분의 사인 CP는 결국에는 어떤 삼각형에서 보다? 하면 이 삼각형에서 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괜찮지?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P가 막 움직이거든요. 그럼 P가 움직이면 이 각도 변하겠죠. 이 길이도 변하겠죠. 근데 문제는 우리는 둘 다 몰라. 장난침?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조금만 머리를 생각해 보면 이런 거야. 어차피 이 삼각형에서 볼 건데 이 각분의 이 변의 비율이나 이 각분의 이 변의 비율이나 뭐 할 거다? 같을 거다. 근데 나는 각을 하나 알고 있는 걸 60도라고? 둘 다 모르는 거 쓸 바엔 누구를? 아는 거 하나를 쓰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해서 내가 사인 60도라고 쓰는 거야. 근데 그거랑 마주보는 누구? AP라는 길이를 분자 위에 올려주면 너와 너의 비율이나 너와 너의 비율이 어떨 거다? 똑같을 거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런데 이거가 뭐가 될 때니까? 최소가 될 때인 건데 얘는 몰랐지만 얘는 하나가 고정되니까 이 친구가 누가 될 때? 최소가 될 때를 찾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근데 딱 보니까 P를 움직여볼까? 여기용 하니까 더 길어졌네. 여기용 좀 짧아지네. 언제가 제일 짧지? 하고 보면 뭐 되는겨? 직각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죠? 그러니까 결국엔 이 최소값은 저 아이의 높이를 구해주면 끝나는 그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야 AH. 그래서 너의 최소일 때는 누구일 거다? AH일 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거 이제 그냥 특수하면 되죠. 그래서 있지 계산은 여기가 2루트 2 여기가 얼마? 루트 3 곱하면 얼마냐? 2루트 6 그러니까 저 아이가 AP가 최소가 될 때라서 AH 여기다 쓰면 얘가 얼마고요? 2루트 6 이렇게 되고요.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데 그럼 2루트 6에 너는 이걸 위로 올리면 뒤집어서 올리면 되거든요. 루트 3분의 2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2 곱해서 4에 루트 한 거 약분시켜서 4루트입니다. 이렇게 최소값 구해주시면 돼요. 네, 제가 함부로 쉽다고 얘기한 건 좀 사과할게요. 해보니까 좀 복잡하네요. 그죠? 네, 약간 흐름은 이해되시죠? 이거. 건우 이렇게 많이 피곤해? 이렇게 딱 잘 잔다, 너. 약간 스킬이 좀 있는데. 탁, 얘가 자는데, 이러고 자. 몸을 딱 고정해서, 안 움직이고. 그러다가 약간, 이러고. 좋은 스킬이에요. 2-2 더워? 창문 좀 열어줄까? 찬준아, 너 좀 키가 작아서 좀 안 달 것 같긴 한데 혹시 모르니까 한번 일어나서 한번 해봐. 열어봐. 좋다. 충망도 있네요. 벌레 들어와서 벌레 들어와? 거 아니에요?
새 들어오면 저거 이렇게 방충만 내려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무것도 없어? 아니야 저기 있어. 위에 살짝 튀어나온 거 있을 텐데. 여기까지 안 닿아요. 된다? 아니야 그냥 열어놔. 이거 새 들어오면 뭐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쪽으로 나가라고 하지 뭐. 아, 그거 닫어. 우리만 살면 되지 뭐. 너무 이기적인 생각. 들은 건 아니겠지? 자,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삼각형 ABC가 있고 코사인 B와 코사인 C를 이렇게 줬는데 변 BC의 길이를 구해라. 아, 근데 뭐 창문 열릴까 왠지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목이 좀 캐캐매캐해지는 느낌이 조금 나긴 하는데 한 5분만 열을까? 하고 빨리 닫자 우리. 약간 이제 미세먼지 요새 좀 있잖아, 그죠? 이 기분 탓일 수도 있는데 자, 일단은 ABC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지금 여기서 변 BC를 구하라고 하는데 AB의 길이가 4구, 코사인 B, 코사인 C 이렇게 지금 줬습니다. 이걸 가지고 변 BC를 구해라. 오 마이 갓. 이거 약간 좀 머리 아프네.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일단은 이렇게 이거 수선해발 내려서 이 직각삼각형의 길이 먼저 다 구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다시 한번 봐보자. 이 노란색 직각삼각형에서 90도랑 마주보는 얘가 뭐예요? 빗변이야, 그지? 그런데 우리가 각 B를 기준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B랑 뭐 하는 애? 마주보는 애. 얘는 뭐 하는 애? 이웃하는 애. 이건 괜찮죠? 그럼 우리 빗변에서 마주보는 애로 갈 땐 누굴 곱해? 사인 B 곱한다,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마주보는 애의 길이는 4 곱하기 뭐가 돼? 사인 B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 괜찮을까요? 기억나지? 많이 쓴다고? 그럼 빗변에서 이웃하는 애로 갈 땐 누굴 곱해? 코사인을 곱한다. 4 곱하기 뭐가 돼? 코사인 B가 된다. 선생님 저는 이거 기억이 잘 안 나요 하시는 분들 한 번만 더 잠깐 봐보자. 선생님 이게 뭐였죠? 하고 보면은 우리가 삼각비의 활용이라는 건데 이 각을 세타라고 하면요. 얘랑 마주보는 직각이랑 마주보는 거를 빗변, 각이랑 마주보는 친구를 마주보는 애, 이웃하는 애를 이웃하는 애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그럼 우리 사인 세타가 뭐였죠? 빗변분의 뭐 하는 애? 마주보는 애 이랬던 거 기억나지? 그래서 우리 누구를 기준으로? 마주보는 애를 기준으로 보면 빗변에다 누굴 곱하면 된다? 사인 세타를 곱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빗변이 A예요. 그러면 이 마주보는 친구는 뭐라고 쓸 수 있다는 거야? A 사인 세타예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빗변에서 이웃하는 거는 어떻게 돼? 우리가 코사인 세타를 뭐라고 부르니까 빗변분의 이웃하는 거다 이렇게 부르잖아. 그럼 이웃하는 변은 빗변이랑 누굴 곱하면 된다?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된다. 그러니까 현재 빗변이 지금처럼 A라면 이웃하는 친구는 뭐라고 쓰면 된다는 거야? A 코사인 세타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 삼각배 활용인데 이 타이밍에 조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한 번 더 해도 되겠다. 한 번은 쓸 테니까 조만간 soon 뭐가요?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원래 들어왔는데. 그래요? 야 닫아. 새가 떨어진 거. 야 어떻게 이 겨울에 진짜 너무 싫어. 안 닿아요. 그냥 확 하고 닫아봐. 벌레가 들어온다고? 여기까지 날라오지 않아요. 보여줘? 아니. 진짜. 벌레? 이렇게 잡아. 아니 시체예요 시체. 야, 시체가 들어온다고? 무슨 말이야? 시체가 날라서 들어왔다고? 여기 있어요. 찬준아 남자답게 한번 치워줘. 후, 이렇게. 엄청 커? 근데 날파리. 야, 날파래가지고 진짜. 저기서 날라온 게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나도 사실 이렇게 날파리 정도까지는 잡거든요, 모기랑. 근데 그것보다 조금 커지 못 잡아요. 파리는 터지면은 좀 역겨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큰 파리 있잖아, 막 이렇게 두꺼운 거 이런 건 무조건 파리채로 잡는가 뭐 해야지. 손으로는 거의 잡히지도 않던데. 네, 느낌이 이상한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면 거미 이런 거 나오면 좀 무섭더라고. 저희 와이프가 또 엄청 잘 잡아요. 그래서 거미다 그러면 갑자기 막 와서 막 잡아줘. 아유 네가 좀 잡아라. 그러면 나는 좀 무서워. 예를 들면 이만한 거 이런 거 나오면 휴지만 있으면 다 잡아요. 난 못 잡겠더라고. 야 니네 지네 본 적 있어? 네? 지네? 네, 본 적 있어요. 지네한테 혹시 물려본 사람? 지네한테 물려본 사람 있어요? 있죠. 독 있어.
그래갖고 나 발 한번 물려봤거든? 팅팅 부어. 그리고 진짜 끔찍해. 지네가 진짜 난 제일 무섭게 생긴 것 같아. 진짜 포스 쩔어. 막 이렇게 있는 것만 해도 무서운데 막 이렇게 있고 막 이렇게 어우 무섭게 생겼다고. 근데 이걸 내가 어디서 봤냐면 군대에서 봤어. 군대에서. 근데 막 군대 벽을 보잖아? 그럼 거기가 이제 산 밑이라 산에서 막 지네가 내려와. 그러면 그 건물 이렇게 있잖아. 뭐 2층 건물이었는데 그 건물 벽을 보잖아? 그럼 지네가 이 벽에 붙어서 막 올라가고 있어. 개 무서워. 그래서 막 빗자루로 막 으이씨 막 이러면서 막 털어낸다고. 근데 한 놈이 내가 2층이었는데 내무실이 한 놈이 이걸 성공한 거야. 그래서 나는 이렇게 자다가 뭐가 이렇게 느낌이 와서 그냥 으악 하다가 내가 진짜 너무 아파가지고 으악 하면서 깼어. 그래서 딱 하는데 이게 뭐지 싶었는데 보니까 그 지네가 내 발을 문 거야. 그래갖고 막 진짜 울 순 없고 진짜 울고 싶었지만 너무 아프다 막 이러면서. 근데 나 말고 고참들도 몇 명 물렸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다음날 막 여기가 얼얼해. 약간 좀 마비되는 느낌이 나는데 그렇다고 막 죽을 정도는 아니라서 잡았어. 네, 잡았는데 그 우리 고참 중에 좀 취향이 독특한 고참이 한 분 계셨는데 갑자기 오 지네 막 이러더니 페트병 같은 걸 하나 이렇게 쓱 갖고 오더라. 그래가지고 페트병에 지네를 쏙 넣어놓고 키우는 거야. 맨날 그걸 키워. 나 볼 때마다 짱나 죽겠어. 막. 근데 애가 이 페트병은 미끄러우니까 못 올라오잖아. 그래가지고 막 계속 하는데 그 다리가 있잖아. 실시간으로 다 보여. 하면서 계속 긁는데 너무 무섭더라고. 그리고 또 지네가 닭고기 이런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막 치킨 같은 거 가끔 나오잖아. 그럼 닭뼈 같은 거 하나 넣어주잖아. 환장을 해 그냥. 그래서 엄청 먹어. 막 그런 거 막 이렇게 봤는데 끔찍해. 갑자기 이게 벌레. 자 잠깐만 아주 중요한 얘기라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네로.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빗변이랑 이웃하는 거로 갈 땐 누굴 곱한다? 코사인을 곱한다, 그지? 그리고 빗변이랑 마주보는 걸 땐 누구 곱한다? 사인을 곱한다. 자 근데 우리 한 김에 그냥 하나 더 해볼까? 선생님이 왜 굳이 이렇게 친절하게 다 하는 거야, 그지? 친절해. 그죠? 도전해봐네. 네. 자 일단은 얘를 기준으로 우리 얘가 이웃하는 애고 얘가 뭐면 마주 보는 애면 우리 탄젠트 세타가 뭐더라? 이웃하는 애분의 마주 보는 거더라. 이런 거 기억나죠?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이웃하는 변이 하나가 얼마면 A면 마주 보는 변을 뭐라고 쓸 수 있더라? A 탄젠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더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마주 보는 변은 이웃하는 변이랑 누굴 곱하면 된다? 탄젠트 세타를 곱하면 된다. 그래서 사실 이 세 개의 그림은요. 여러분들 계속 외워서 쓰셔야 돼요. 얘가 A잖아? 그럼 얘는 뭐야? 코사인 세타. 얘는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이렇게 곱해진다. 각 기준으로 사인, 코사인 이렇게 곱해진다. 이런 거는 할 줄 알아야 된다고. 됐을까요? 자 어쨌든 얘가 4야. 그럼 얘는 뭐고? 4 코사인 B고 얘는 뭐가 될 거다? 4 코사인 사인 B다.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을까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냐면요. 내가 지금 누구를 구해야 돼? BC를 구해야 돼. 그런데 BC에서 다는 못 구했고 얘는 하나 구했거든요. 얘는 어떻게 구했을까? 생각해봐. 얘 어떻게 구했어? 4에서 코사인 B를 곱했다고, 그지? 근데 코사인 B가 얼마니까? 2분의 1이니까 얘는 얼마다? 2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괜찮지? 근데 이렇게 하고 보니까 야 이거 특수각이네. 이게 몇 도야? 60도야, 그지? 그럼 여기가 맞잖아. 코사인 B가 2분의 1이면 B 60도 3분의 파이니까. 그럼 여기는 얼마라서? 30도라서 뭐 4사인 뭐 해도 되고 그냥 뭐 특수각으로 하면 얘는 그냥 얼마예요? 2루트 3이다. 이렇게 길이가 또 결정이 된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나는 뭐만 구하면 돼? 딱 느낌상 이 친구만 구하면 될 것 같아. 근데 얘는 또 직각삼각형에서 각을 하나 주셨죠. 누구의 각을 줬다? C의 각을 줬다는 거야. 그지? 근데 그 각을 기준으로 보니까 얘는 뭐 하는 애고? 이웃하는 애고 얘는 뭐 하는 애? 마주보는 애야. 그러면 나는 이 길이를 구하고 싶어서 X라고 쓴다면 X에다 누굴 곱하면? 탄젠트 C를 곱하면 누가 되겠다? 2루트 3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 이해되시죠? 그럼 저기서 X는 누구로 나누면 돼? 탄젠트 C로 나누면 돼. 선생님 탄젠트 C 없는데요? 하고 보니까 누가 있어? 코사인 C가 있네. 그럼 코사인 C로 탄젠트 C는 우리가 구할 줄 안다고.
어떻게 구하는데요? 하고 보면 어떻게 구해? 직각삼각형을 하나 주르륵 하나 그려놓고서 삼각비로 여기가 C예요. 그럼 너는 3이에요. 너는 2루트하는 애니까 루트 5예요. 이렇게 보면 여기가 얼마예요? 2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그러니까 탄젠트 C는 뭐다? 2루트하는 거분에 마주보는 거다. 이렇게 써주면 된다고. 이제 어차피 그리고 코사인이 양수니까 얘는 일사분명 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탄젠트도 부호는 그냥 플러스다 이렇게 써주면 된답니다. 그러니까 x는 2루트 3 이렇게 쓰고서 탄젠트 c로 나눠야 되는데 탄젠트 c로 나누면 이거의 역수를 곱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뭘 곱하면? 2분의 루트 5 이렇게 곱하면 이 두 개가 쓱싹 지워지면서 얼마가 된다? 루트 15가 됩니다. 그래서 x는 루트 15예요. 그러면 그 두 개를 더해서 2 더하기 루트 15가 BC네.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야, 이건 좀 세다. 인정. 나? 여기 1-4는 네네네. AC를 유방 AC기를 왜 구했냐고요? 수학으로 얘를 왜 내가 구해버렸냐? 굳이 안 구해도 될 것 같았는데 형 구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문제 풀 때는 AC 꼭 구해야 돼요. 그냥 상반에 있는 건지 그냥 모르는 거예요. 너 왜 그래? 아니요. 그러지 마. 그러니까 AC 없이 좀 풀어봤어요? 저기서 이쪽 어떻게 이게 네가 뭔가 약간 떠올려서 뭔가 좀 더 획기적인 다른 거를 그렸으면 뭐 할 수도 있긴 하겠죠? 아니 점프리에 AC가 어디서 잘못했어요? 여기 불이에? 여기서 AC를 꼭 써야 됐냐? 아니 안 쓴 것 같은데요. 저기 밑에 4분의 이거는 그냥 제가 구할 때 쓴 거고 이거를 그 다음에 답을 구할 때 썼냐고 물어본 것 같은데 맞지? 근데 이 답 그냥 할 수 있다고 보여준 거예요. 아니야 쓴다. 써 이거 구할 때 쓰네. 거기서 1대1 때 그냥 여기서도 구할 수 있구나. 꼭 필요한 건 아니네요. 제가 꼭 필요한 건 아니네요. 그냥 뭐 유비무반이라고. 뭐 그냥 자 2-3번 오히려 이게 더 쉬워 보이네. 아닌가? 자 보셔요. 얘는 어떤 느낌으로 풀 거냐면 일단 첫 번째 내가 외접원의 반지름을 2라고 가지고 있고 각을 가지고 있어. 그럼 내가 구할 수 있는 게 뭔지부터 생각을 했을 때 누굴 구할 수 있다? 나는 BC와 AC를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이건 이해됐을까요? 선생님 뭐 니만 이해된 것 같은데? 그럼 여기 다시 봐봐. 내가 삼각형에서 외접원의 반지름을 2라고 받았어. 그리고 각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내가 구할 수 있는 건 이 60도랑 마주보는 BC와 45도랑 마주보는 누굴 구할 수 있다? AC를 구할 수 있다고. 사인 법칙 쓰면 되잖아. 그치? 사인 법칙이라는 게 사인 60도 분의 누구를 쓰면 BC를 쓰면 그게 사인 45도 분의 누구? AC를 쓸 수 있고 그게 누구랑 같아? 2배의 반지름과 같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런데 얘가 지금 4니까 얘랑 얘를 곱하면 누가 나와? BC가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BC는 얼만데? 하고 보면은 4 곱하기 사인 60도예요. 이렇게 보시면 너는 얼마다? 2루트 3이다. 이렇게 될 거고 그럼 AC는요? 하고 보면 AC는 4 곱하기 사인 45도니까 2분의 루트 2가 돼서 너는 얼마다? 2루트 2가 된다. 그러니까 네가 얼마? 2루트 3, 너는 2루트 2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나의 선택지는 원래 두 가지 정도로 봐요. 그러니까 지금 얘하고 얘가 지금 합쳐서 105도인데 여기가 그럼 75도야. 그럼 내가 코사인 75도를 알고 있었다면 그냥 얘를 가지고 뭐 하면 돼? 코사인 법칙을 쓰면 끝났을 거야. 그치? 근데 지금 나는 코사인 75도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다시 뭐해서 수선의 발 이렇게 내려서 이 길이랑 이 길이를 각각 구해주시면 돼. 근데 너는 2루트 3이고 거기다 코사인 누구를 곱해? 45도를 곱해. 그러니까 너는 2루트 3 곱하기 2분의 루트 2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럼 얘는 계산해보면 루트 6. 이거 뭐 이렇게 쓰냐? 이렇게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2루트에다 누굴 곱해? 코사인 60도를 곱해. 그러니까 너는 2루트 2 곱하기 코사인 60도예요. 이렇게 보시면 계산이 루트 2다. 그래서 루트 2 더하기 루트 6이 최종적인 AB의 길이가 됩니다. 옛날에는 이걸 하나의 공식처럼 외웠는데 코사인 제1법칙 뭐 이래가지고 썼었는데 뭐 지금은 거의 가능해요. 야, 니네 코사인 법칙은 다 외웠냐? 공식? 한번 오늘 같이 한번 외우고 다음 거 갈까? 2A분의 1제곱 더하기 2제곱 C제곱 2C분의 1제곱 다 외웠어요. 다 외웠지? 그냥 하나씩만 해볼까? 야, 내가 그 얘기 했니? 그 코사인 법칙이 피타고라스의 확장판이라고? 그렇게 얘기 안 해줬어? 자, 봐봐, 얘들아. 이거 약간 이렇게 연결해서 외우면 훨씬 좀 괜찮아서 하나 조금 더 보여줄게. 자, 코사인 법칙이 사실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법칙이라고 했던 건 좀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정확하게 뭘 할 수 있게 되는지 그 감을 좀 정확하게 좀 익히시면 되게 편하니까 그냥 뭐 약간 오버해서 하나만 더 좀 보여줄게. 우리 사실은요, 얘는 피타고라스에서 좀 더 진화된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타고라스에서 할 수 있었던 게 뭔가 하고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야. 여기가 직각인데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면 얘가 얼마예요? 5예요. 이거 구할 수 있었던 게 피타고라스잖아. 그치? 근데 코사인 법칙은 이것보다 더 나아가서 피타처럼 90도일 때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 각이 몇 도일 때도 60도일 때도 쓸 수 있고요. 여기가 3, 여기가 4면 뭐 이런 것도 구할 수 있고요. 아니면 여기가 120도일 때도 쓸 수 있어요. 여기가 3, 여기가 4 이렇게 해서 이렇게 120도일 때도 쓸 수 있고 그래. 이게 되죠. 이런 게 코사인 법칙이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직각삼각형밖에 안 됐었는데 코사인 법칙을 쓰게 되는 순간 어떤 삼각형에서도 이 조건에 만족한다면 나머지 한 변을 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코사인 법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거꾸로 이런 것도 가능해요. 뭐냐면 직각삼각형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여기가 그냥 삼각형인데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고 여기가 5면 어때요? 직각. 뭐 이 각에 대한 코사인값, 사인값 다 구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세 변의 길이일 때 직각에서는 피타고라스를 쓸 수 있었다고. 그런데 이건 어때? 아무렇게나 그냥 쓱 하고 가져다 놓고서 4, 5, 6 이렇게 써버리면 우리는 직각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런 각들을 다 구할 수가 있다고. 그지? 그게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었다 이런 얘기였다고. 그죠? 일단 공식 한 번만 확인하고 쬐끔만 복습하고 그냥 우리 오늘 근데 뒤에 거 수열 좀 나가야 되거든? 오늘 진도 좀 나갈게. 오늘 근데 왜 이렇게 쌩쌩해? 그지? 왜 이런 거 풀어봤죠? x가 0부터 뭐 파이까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사인 2x 플러스 3분의 파이가 2분의 1보다 클 때 뭐 이런 거 푸는 거. 그러니까 여기가 사인 x가 아니라 뭐 이렇게 좀 되어 있는 친구를 가지고 부등식 푸는 거 한번 연습, 아까 이렇게 질문 좀 해주신 분들이 계셔서 이거 하나 연습 하나 하고 그리고 오늘 등차 수열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내일 할게요. 가봅시다. 자, 일단 여러분들 이런 건 기억나시죠? 사인 t가 2분의 1보다 크다. 이런 건 풀 수 있는 거 맞지? 괜찮죠? 사인 t가 2분의 1보다 크다. 이런 건 풀 수 있는데 이렇게 좀 안에 뭔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뭐해서 풀면 돼? 치환해서 풀면 됩니다. 그러니까 2x 더하기 누구? 3분의 파이를 뭐로 치환한다? t로 치환한다 라고 주고, 그러면 이 복잡하게 생겨있는 얘는 sin t가 2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바꿔서 푸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치환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t의 범위가 좀 중요하다고, 그죠? 그런데 x가 0부터 파이까지인데 2x 플러스 3분의 파이를 t라고 치환하면 t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일단 봐줘야 되잖아. 근데 얘를 함수처럼 보면 이게 실제로 1참수고 기울기가 뭐다 보니까 양수다 보니까 오른쪽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함수 그래프 개형이 돼요. 그러면은 x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0을 집어넣었을 때가 무슨 값 나올 거고
최소값인 3분의 파이가 나올 거고 파이를 집어넣을 때가 무슨 값이 나올 거다? 최대값이 나올 거다. 그러니까 너는 3분의 7파이 이렇게 이제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t의 범위죠. 그래서 t는 어디부터? 3분의 파이부터 누구까지? 3분의 7파이까지예요. 이렇게 이제 잡아주고서 그 범위에서 sin t가 2분의 1보다 크다를 풀면 됩니다. 그럼 일단 sin t가 2분의 1보다 크다 해서 우리는 0부터 2파이까지는 6분의 파이와 누구라는 걸 알아요? 6분의 5파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일단 고 하겠습니다. 이제 부등식 풀려면 그래프 그리셔야 되니까 요렇게 하나를 그려서 조금 더 그려봤어요. 요렇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얘 가지고 2분의 1 이렇게 쑥 하고 그어봤다고 2분의 1 이렇게 그어봤더니 t 값이 얘는 6분의 파이 얘는 6분의 5파이였다고요. 자, 그런데 범위를 보니까 t의 범위가 누구보다는 커야 돼? 3분의 파이보다는 커야 돼. 그러니까 3분의 파이면 여기부터죠. 그러니까 너보다는 커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보니까 3분의 몇 파이까지야? 7파이까지야. 근데 3분의 7파이라는 게 2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잖아요. 그러니까 2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면 너의 주기니까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얘가 3분의 몇 파이? 7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t의 범위가 3분의 파이부터 3분의 7파이까지일 때 sin t가 누구보다? 2분의 1보다 어디 쪽에 있을 때? 위쪽에 있을 때 이렇게 보면 된다고. 그러면 어디야? 여기 슈아 여기 그리고 또 어디? 슈아 여기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럼 t의 입장에서 보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3분의 파이부터 요건 등호 들어가죠. 여기서 등호 들어갔으니까 들어가고요. 6분의 5파이는 들어가 안 들어갑니다. 6분의 5파이까지인데 여기는 등호가 없으니까 등호가 안 들어간다. 이렇게 하나 써주면 되고요. 자, 그리고 너는 얼마일까 하고 보니까 얘는 6분의 파이에 2파이 더한 거니까 얘가 얼마예요? 6분의 13파이죠? 그러니까 t의 입장에서 보면 6분의 몇 파이부터? 13파이부터 누구까지다? 3분의 7파이까지예요. 이렇게 써주면 된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써서 와, 잘 풀었다 하고서 딱 답 쓰면 틀리는 거 아시죠? 이거 다시 누구로 바꿔야 된다? x로 바꿔야 된다. 이게 누구니까? 2x 플러스 3분의 파이니까 또 3분의 파이 빼셔서 0부터 누구까지? 6분의 3파이까지 이렇게 이제 봐주시고요. 그리고 그걸 또 2로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너는 0부터 누구까지다? 이게 2분의 파이니까 4분의 파이까지다. 뭐 이렇게 잡아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럼 너도 똑같이 하면 되겠지? 여러분들이 한번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되죠? 오케이. 자, 343쪽. 오늘 원장님 오셨나? 이게 본 사람? 어디서? 위에서? 아니, 저기 8층에서? 네, 그부터 무슨? 공차. 응? 공차. 공차. 네, 공차 나와요 오늘. 응? 공차. 공차도 되게 오래됐는데. 거의 10년 넘었을걸? 생긴지? 거의 나 막 대학생 때도 막 있었던 것 같은데 공차. 그 신스 1991이요. 응? 신스 1991이었나? 1991? 아니 잘못 봤나? 30년. 1991이면 나 유치원 때인데? 네 진짜요? 응. 젊으시네. 내가 90 몇 년도에 들어갔냐? 내가 2002년도에 고2였거든? 진짜요? 2001년도가 고1, 2000년이 중3, 중2 때가 1999년, 1998이 중1. 굉장히 갑자기 2000년. 너무 옛날 같냐? 야, 니네 그거 알아? 2000년 되기 전에 TV에서 막 세계 종말론 이런 거 엄청 많이 나온 거 알아? 막 노스트라다무스 해가지고 난 그걸 TV에서 봤거든. 다큐멘터리 같은 데 맨날 나오고 막 노스트라다무스가 지금까지 무슨 수많은 예언들을 했는데 다 맞췄대. 뭐 세계 2차 세계대전도 맞추고 뭐도 맞췄는데 그 사람이 마지막에 딱 그런 거야. 2000년이 되면 전 세계가 멸망한다. 이렇게 예언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난 그 당시에 진짜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약간 되게 억울하더라고. 난 아직 중1이고 아직 결혼도 제대로 못 해봤고 막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이대로 죽는 건가 하면서 무서워가지고 그날 쓴 일기가 있어.
근데 진짜 진지하게 왜 나는 이때 태어났을까 막 하면서 막 근데 중1 넘어갈 때 아시죠? 좀 약간 상태 안 좋잖아. 그때 그런 걸로 고민하고 그랬다고. 그랬는데 야, 씨, 그게 몇 년 전인지 세지도 못하겠네 이제. 아, 어저께 금요일이었죠? 어제 제 고등학교 때 친구 2명을 만났어요. 네, 2명 다 이제 4월 달에 결혼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 청첩장 준다고 잠깐 얼굴을 봤는데 갑자기 그러는 거야. 이제 서울에서 만났어. 이제 오랜만에 거기를 갔다. 홍대 근처에 합정? 연남동인가? 뭐 그 되게 약간 유명한 데래. 뭐 연트럴파크 막 그러던데. 그게 좀 약간 내가 보기에는 약간 뭐랄까 이렇게 좀 이쁜 카페나 음식점이 되게 많은 곳이야. 그래서 거기 이렇게 잠깐 갔는데 친구가 갑자기 지나가다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 다 어린 친구들이 많잖아. 거기 가면 막 20대 초반에 막 이런 애들이 많으니까 오늘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많어 이러는 거야 친구가. 그런데 그 말을 하는데 막 너무 막 그런 거야. 막 야씨 우리가 쟤네들 보고 젊은 친구들이라고 할 정도의 나이가 된 거야? 막 약간 이러면서 그렇지 우리 이제 나이든 뭐 아저씨들인데 막 이러는데 젊은 친구들이라고 얘기하니까 너무 내가 어른같이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그죠? 내가 어른이긴 하지. 어리진 않은데 아무튼 그냥 좀 이상했어 기분이. 자 아무튼요. 나 갑자기 뭐 얘기하다가 공차에서 거기까지 갔어? 참네. 자 이제 오늘은 수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열은요 그냥 수를 나열한 거예요. 그래서 1, 2, 3, 4 이렇게 나열해서 쭉쭉쭉 쓰면 이런 걸 수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숫자 하나를 우리가 부르는 단위가 있는데요. 그 단위를 우리는 항이라고 부르고요. 보통 첫째 항을 A1, 둘째 항을 A2, 셋째 항을 A3, 넷째 항을 A4 이렇게 부르면 이게 이제 항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를 가지고 이렇게 내가 수를 나열했다고 쳐봐봐. 근데 갑자기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야 이런 수열이 있는데 7번째 항이 누구겠냐? 물어봤다. 누구야? 7. 확실해요? 나 얼마 전에 페북에사나 이런 거 봤는데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 A5가 막 무슨 3187만 952 뭐 이렇게 적혀있더라고. 1, 2, 3, 4 이렇게 적어놓고 이렇게 적어놨길래 뭐지 하고서 이렇게 밑에서 봤는데 짤이던데? 뭐 이렇게 돼 있던데 X-1, X-2, X-3, 뭐 X-4 이렇게 적어놓고 뭐 어떻게 뭐 이렇게 식 만들어가지고 4차 방정식 만든 다음에 5 집어넣으면 이런 값 나오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막 이게 뭐 무조건 5가 아니다 막 이런 걸 어필하고 싶었을 텐데 이렇게 수열을 접근하시면 끝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끔 그러더라고. 선생님 꼭 5일 수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본 친구들이 있어서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뭐 나올 것 같아요? 5 나올 것 같아. 그치? 여기서 뭐 31만 이렇게 나올 것 같지는 않잖아. 그죠?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얘는 5고 7번째 항은 뭐다? 7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오케이? 근데 이제 우리가 수열을 다 할 때 제일 처음 배우는 게 뭐냐면 이런 항들을 가지고 좀 일반화를 시켜서 문자로 공식처럼 만드는 항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세 글자로 일반항이라고 부르고요. 일단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일반항 구하기부터 배웁니다. 근데 어떻게 구하냐라고 하면 이 숫자로 붙여져 있는 항에 대해서 나는 문자로 줍니다. 그러니까 7번째 항, 8번째 항 숫자가 아니라 그냥 보통 n번째 항이라고 많이 주거든요. n번째 항은 누굴까? 라고 쓰면 나는 뭐라고 쓰면 돼? n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럼 그 수열에 n번째 항은 n이네 이렇게 찍으면 이런 걸 일반항이라고 해요. 오케이? 그럼 일단 일반항을 구하는 거 먼저 하고 다 구해보고 나서 그걸 어떻게 쓰는지도 좀 이따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 자 그럼 하나 더 보여줄게요. 얘가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숫자가 이렇게 가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런 것도 수열이겠죠. 계속 반복되니까 그 다음은 마이너스 1, 그 다음은 1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내가 너의 항은 첫 번째 항이니까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네 번째 항이라고 부르면 이런 친구의 일반항은 뭘까요? 또 이런 걸 연습을 해보는 거거든요. 일반항은 뭘까요? 막 번뇌에 빠진다고. 마이너스 1인가? 1인가? 둘 중 하나인가? 막 이렇게 될 수 있다고. 근데 보통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머리를 써서 너를 상상을 좀 해서 마이너스 1에 1제곱이다. 너는 마이너스 1에 2제곱. 너는 마이너스 1에 3제곱. 이렇게 만들면 사실 숫자가 딱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약간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저렇겠구나 라고 보면 얘를 뭐라고 쓸 수 있다? 마이너스 1에
n제곱이다. 이렇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수열의 일반화시킨 항은 이렇게 생겼겠군.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런데 참고로 이것도 이제 좀 많이 쓰지만 나중에 어려운 문제들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요. 이게 똑같은 표현입니다. 어떻게 쓸 수도 있냐면 저 AN에 대해서 홀수항들은 다 뭐야? 마이너스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를 n이 뭐일 때? 홀수일 때는 누구입니다? 마이너스 1입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쓰는 거죠. n이 누구일 때는? 짝수일 때는 얼마입니다? 1입니다.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두 개를 약간 다른 함수 같은 느낌을 이렇게 써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n이 뭐일 때는? 홀수일 때는 빼기 1이에요. 짝수일 때는 1이에요 쓰는데 우리 홀수를 좀 더 느낌 있게 보라고 막 이런 거 썼던 거 기억나? 2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예요? 1이에요. 혹은 마이너스 1이에요. 뭐 이런 거 썼던 거 기억나요? 뭐 얘는 뭐야? 짝수 이러면 우리 좀 느낌 있게 뭐라고 많이 쓴다? 2로 나누면 나머지가 빵이에요. 이렇게 많이 쓴다고. 그리고 나서 K에다가 누구 딱 달아주면 돼요? 자연수 이렇게 달아주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 K가 자연수 이렇게 달아주면 K가 1일 때는 얼마가 되고요? 1일 때는 1, 2일 때는 3, 3일 때는 5 이렇게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첫째 항, 셋째 항, 다섯 번째 항 이런 홀수들은 다 누구예요? 마이너스 1이에요.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얘가 2, 4, 6 하는 애들은 다 얼마다? 1이다.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어려운 문제들 이런 거 많이 써요. 알겠지? 범위를 나눌 수도 있다. 그죠? 자, 이제 좀 어려운 거, 머리 아픈 거 봤으니까 좀 이번엔 쉬운 거 한번 봐볼까? 2분의 1, 3분의 2, 4분의 3, 5분의 4 이런 건 어떻게 될까? 일반항이 쉬워요. 별로 안 어려워요. 얘가 첫째 항, 얘가 둘째 항, 얘가 셋째 항, 얘가 넷째 항 이런 거 이제 수열이라고 하는데 이 친구의 일반항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쓱 쳐다보니까 뭐야? 분자한다? 항이랑 똑같네. 그러니까 분자에다 뭐라고 써? n 쓰고 분모는 다 얼마씩 더했어? 1씩 더했네. 그러니까 너는 뭐라고 쓰면 n 플러스 1 이렇게 쓰면 됩니다. 쉽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일반항을 구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럼 마지막 하나 조금 이제 빡신 거 하나 보여줄게. 처음에 이건 좀 생각하기 힘든데 약간 퀴즈 같이 한번 봐보세요. 퀴즈? 오늘 퀴즈 하나 있는데. 내일 할까? 해요. 이따 너희 근데 너희 알잖아. 너희는. 저 안 맞출게. 네. 제가 한번 영우 한번 대볼래? 아니야? 괜찮아? 자, 하나 더 보여줄게. 99, 999, 9999. 이제 비둘기 수열이라고 해요. 죄송합니다. 이것도 별로였죠? 아까 재밌다고 한 애도 한 명 있었는데. 영준이 좀 너무 싸하다. 딱 하는데 비둘기 수열이라고. 자, 이거는 얘가 첫째 항, 얘가 둘째 항, 얘가 셋째 항, 얘가 넷째 항이다. 이렇게 가면 그 친구의 일반항은 어떻게 될까요? 10의 n제곱 빼기 1 이렇게 됩니다. 막 이렇게 쓸 수는 없어요. 999 n개. 이건 좀 그렇잖아요. 그죠? 이거는 너무 없어 보이니까 이렇게는 안 쓰고요. 보통 이제 얘를 뭘 가지고 10의 거듭제곱을 가지고 이것도 좀 상상의 나래를 펼쳐야죠. 10의 1제곱, 너는 10의 2제곱 빼기 1, 10의 3제곱 빼기 1 하니까 너는 뭐라고 쓰면 된다? 10의 n제곱 빼기 1이다.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약간 응용 버전. 이러는 건 어떻게 할까요? 3, 33, 333, 3333. 이건 어떻게 할까? 그러면 9는 10으로 되는데 이건 뭐죠? 상가? 막 이러면서 하면 또 안 되죠? 뭐야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상상. 이거를 뭐로 나누면 돼? 3으로 나누면 되죠? 그러니까 비둘기 수열을 데리고 와서 뭐로 나눠? 3으로 나눠. 고유명사화 시키는 거는 나름의 쓰임새가 있어요. 이 친구를 누구로 나눠? 3으로 나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괜찮아요? 좀 너무 빡셌어? 한 번 더 해봐. 5, 5, 5, 5, 5, 5, 5, 5, 5. 이것도 이름 붙이고 싶다. 이건 뭐가 좋을까? 5는 어떻게 해요? 9분의 5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누구 가지고? 10의 n제곱 마이너스 1 가지고서. 약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 구할 줄 알면 이런 시리즈들은 다 할 수 있어요. 괜찮을까요?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수열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우리는 수열 같은 거를 이런 걸 수열이라고 하는구나. 각각을 항이라고 하는구나. 일반 항이라는 것도 한번 구해봤구나. 뭐 이 정도로 일단 시작을 합니다요. 되게 간단하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일반항을 구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일반항을 어떻게 써먹는지를 좀 쉬운 예제를 가지고서 좀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봐봅시다. 일반항 써먹기 뭐라고 쓸까? 활용? 일반항을 활용할 건데 이거를 생각보다 애들이 잘 안 쓰기도 하고 그래요. 별거 아닌데. 자, 한번 좀 쉬운 걸로 한번 봐볼까? 아이고야. 자, 봐보세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 엄청 쉬운 거. 이게 진짜 제일 쉽다. 일반항. 일반항이 이수열의 일반항이 누굽니까? 라고 부르면 누구야? n입니다. 이렇게 된다고. 그런데 이 일반항을 구하면 뭐가 좋을까? 라고 하면 이런 거야. 야, 이렇게 생긴 수열에 123번째 항이 누구야? 이렇게 물어봤다고 쳐봐. 그러면 123번째야? 여기다 누구 집어넣어서? 123 집어넣어서 123 이렇게 구하면 된다고. 그러면 속으로 에휴 그냥 딱 123인데 뭐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가 아니라 이게 좀 복잡해지면 나중에 좀 빡칠 거라고. 그죠? 그러니까 이것만 구할 수 있으면 몇 번째 항을 구할 때는 그냥 그 항에다가 누구를 숫자를 대입해서 그냥 구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인 거야. 예, 되시죠? 그러니까 일반항으로는 내가 원하는 항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항을 구한다. 자, 근데 두 번째가 이게 조금 약간 중요한데 뭐냐면 얘는 어떤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항을 구할 때, 이것도 항 구하는 거죠. 어떤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항을 구할 때 진짜 많이 씁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다시 한번 데리고 와서 내가 AN이 N 이렇게 줬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첫째 항이 1, 2, 3, 4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수열이 점점점 커질 거잖아요. 그치? 점점점 커지는데 이렇게 물어본 거야. 저 숫자가 처음으로 100 이상이 되는 항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100 이상이 되는 항은 누굴까요? 라고 물어봤다고. 그럼 아니 선생님 뭐 100인데 뭐 그런 걸 그렇게 어렵게 하세요가 아니라 이제 쓰임새를 이렇게 쓴다고. 쓰임새를 어떻게 쓰냐면 우리가 어떤 일반항이 AN이잖아. 그치? 이거는 약간 공식 같은 거라고 보면 우리는 내가 처음으로 100 이상이 되는 항이 누군지 모른다고 치면 그 항의 넘버를 내가 K라고 한번 줘볼 거야. 그러니까 그 친구가 K항이라고 칩시다. 처음으로 100 이상이 넘는 항이 K항이라고 치면 우리는 쓸 때 뭐라고 쓰면 돼? AK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그쵸? 그러니까 어떤 임의의 항을 K항이라고 잡았는데 그 항이 누구보다? 100보다 뭐 했으면?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식을 세울 수가 있어. 그러면 이때 AK는 우리가 지금 뭐니까? 일반항이 N이니까 K번째 항은 당연히 여기다 누굴 대입하면? K를 대입하면 K 이렇게 되지 않겠니? 그럼 거기서 나오는 그 K가 누구보다? 100보다 크거나 같아요를 만족하는 K값을 찾아주면 되잖아. 그럼 그때 K값은 얼마다? 100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항부터 넘어요 라고 하는 거를 굳이 이렇게 어렵게 한번 해봤어. 왜? 나중을 위해. 오케이? 자, 내가 지금 오늘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할 거야. 여러분들이 이걸 반드시 알아야 돼. 수열은 문제 풀면 땡이 아니야. 무슨 소리냐? 이렇게 간단한 걸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푸는 걸 연습하는 걸 처음부터 잘해야 돼. 왜냐면 제일 처음 배우는 게 좀 이따 할 거지만 등차 수열이라는 걸 할 거거든. 이 등차 수열은 있잖아. 덧셈이야, 덧셈.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주판 탁 튕기면 답이 나와. 이런 거 안 써도. 약간 다 계산 좀 빠르다는 친구도 혼자서 그냥 막 계산하면서 막 풀거든. 근데 내가 처음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절대로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 그렇죠? 쉬운 풀이가 눈에 보이고 답이 그냥 딱 보여도 거기서 원하는 도구들을 다 직접 확인해 보면서 쓰시면서 가셔야 돼. 왜냐하면 나중에 숫자가 아니라 우리는 문자를 다룰 예정이야. 문자 쓸 땐 식 없이는 힘들어. 알겠죠? 계산이 안 된다고. 무조건 연습을 하셔야 돼. 알겠지? 조금 기본적인 정석적인 방법으로 먼저 한번 제대로 오늘 다 갈 겁니다. 나중에 좀 익숙해지면 띠용 이런 거 많이 가르쳐 줄게. 알겠죠? 일단 여기까지는 괜찮죠? 몇 분이야? 9시 15분? 와, 퀴즈 하나 할까 지금? 딱. 피자. 퀴즈야. 피자. 또 거기서 피자 이러니까 또 갑자기 선생님 깜짝이야 놀랐잖아. 피자만 하고요. 피자 맛있냐? 어제도 먹었어요. 또 먹고 싶다. 얘는 좀 이상한 것 같아. 어제 먹었으면 보통 오늘 안 땡기지 않니? 저건 그러더라고. 토요일날 나랑 같이 쌀국수를 먹었는데 일요일날 밥을 쌀국수를 먹으러 또 가더라고. 취향이 뭐 취향이니까. 나 잠깐 퀴즈 아니 네 그저께 TV를 보다가 문제적 남자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되게 짧게 퀴즈가 하나 탁 나오는데 오 이거 되게 그냥 깔끔해. 뭐 생각보다 또 많이 없고 그래서 잠깐 한번
아 애들한테 한번 해줘야지 하면서 갖고 온 게 있거든 퀴즈. 한번 해줘도 돼? 잠깐? 오래 안 걸려. 네. 상품이요? 글쎄 뭐 딱히 없는 것 같은데 상품 뭐 돈이요? 피자. 제가 5핀이 좀 많은데 5핀 좀 나눠드릴게요. 5핀 좀 많은데 한 줄? 혹시 뭐야 이거? 뭐 머리카락 같은 게 껴있어. 좀 더럽네. 아니 일단 한번 해볼게요. 아까 근데 앞 시간에서도 했어서 답을 아는 친구들이 2명 있는데 너희는 그냥 현태기까지 3명. 현태가 내가 널 빼먹다니 이거. 자 물음표를 채워서 아까 현태기가 이거 맞췄어. 아 문제 뭐지? 물음표를 채워서 아닌데? 아씨 그 키워드가 뭐였냐? 상자를 채워란가? 내 상자를 완성해라. 완성하여였나? 완성하여라. 이거 뭔지 알아? 그러길래. 그러니까 상자가 이렇게 적혀 있고요. 여기에 이제 O, 여기가 X고 여기가 물음표야. 저기를 채워서 상자를 완성하여라. 네, 이게 문제가 다예요. 약간의 넌센스가 있어요. 노인트. 노인트? 내 힌트 좀. 아까 너무 막 줬어? 이거? 힌트가 너무 크더라고. 아까 내가 뭐라고 힌트 줬지? 저희가 적는 거야? 네, 물음표를 채워서 상자를 완성하시면 돼요. 넌센스라고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죠. 약간 수열이니까 그죠? 규칙 찾으셔야죠. 규칙 찾는 거야? 아니 그냥 한 얘기예요. 저거 맞추지. 이거 어떻게 맞췄냐? 그냥 딱 생각이 났어? 현태기가 현태가 맞췄어. 힌트 줘야 돼. 이거 처음 하면 너무 접근하기 힘들어. 저 질문에 답이 있어요. 맞췄어? 뭐야? 정룡이 괜찮은데? 질문에 답이 있어. 잘 모르겠니? 힌트 좀 드려요? 아니요. 늦어질수록 좋은 거예요. 상자를 어떻게 완성하지? 완성한다니까요. 어떻게 완성해? 제가 저기 선 이렇게 그리는. 점선이요? 이렇게요? 이렇게? 진짜 와 이거 이제 아까 이게 그러니까 접근이 어려운 거야, 그지? 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아까 어떤 애는 나한테 그거 알려주는데 2래 2. 액수 아니에요? 뭐 그러더라고. 지금 약간 힌트를 드렸는데 그죠? 이거 하고서 다음에 이제 현태가 맞췄어. 방송 잘하는 알파벳이 들어가요. 에휴 B는 B. B. 이 반응이 왜 이래? 맞죠? B. 박스. 재미없냐? 아니 난 되게 개쩐다 막 이러면서 이거 해줘야지 하고 막 그 자리에서 막 메모 적었는데 막 이 반응이 아이씨 아까 반응 좋았는데. 아까 괜찮았는데 아야 이렇게 심심풀이를 하려 그랬지. 하다가 계속 문제 풀면 재미없으니까. 근데 반응이 다음에 재밌는 걸 한 번 더 갖고 와야죠. 근데 그게 문제 잘못 고르면 막 2시간 풀고 그런단 말이야. 거기 사람들 보면은 어려운 거 나오면은 막 엄청 막 계속 막 그렇게 풀더라고. 그래서 저런 거 말고 좀 깔끔한 거 있으면 좋을 텐데 했는데 딱 나오길래 했지. 거기서? 근데 거기서는 약간 게스트가 나왔는데 게스트한테 거의 그냥 맞추라고 이렇게 계속 힌트를 계속 주더라고. 진짜요? 그 거기 실제 그 나오는 출연진들은 내가 보니까 걔네들 하도 많이 해가지고 완전 이제 초고수들 다 됐어. 요새는 그 이제 넘사벽이야. 그 정도 급으로 할 수 있는 이제 없을걸? 엄청 막 다들 이건 뭐 이거겠네 이러면서 쫙쫙쫙 다 맞춰. 그러니까 시청자 따라갈 수가 없어. 너무 잘해 다들. 요새는 좀 못 본 지 오래됐는데 옛날에 많이 봤는데. 자 등차 수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수열 중에서 등차 수열이라는 건요. 약간 이제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데 같은 수를 계속 더해서 만든 수열 뭐 이렇게 얘기하고요. 뭐 이웃한 항의 두 항의 차가 뭐 똑같다 뭐 이런 것도 이제 등차 수열의 특징입니다. 자, 뭐 예를 들자면 1, 4, 7, 10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수열이 있다고 하면 계속 누굴 더하고 있어요? 3을 더하고 있습니다. 3을 더해서 다음 항이 되니까 이렇게 계속 같은 수를 더해서 수열을 만들면 이걸 등차 수열이라고 하고요. 그렇게 이렇게 같은 수 또한 이 숫자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두 글자로 공차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좀 멋있게는 D 이렇게 많이 씁니다. 오케이? D. 내가 봤을 때는 약간 빼기가 디스트랙트인가? 맞나? 그 정확하게 발음이 모르겠네요. 아무튼 뭐 그게 D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D 이렇게 쓰고요. 이제 얘가 첫 번째 항이고 얘가 두 번째 항이고 얘가 세 번째 항이라고 하면 뭐 당연하겠지만 A2에서 A1을 빼면 얼마가 돼요? 3 이렇게 되죠. 그럼 A3에서 A1을 빼면 어떻게 될까? 3이 몇 번? 2번. 그럼 A4에서 A1을 빼면 어떻게 될까요? 3이 3번 뭐 이렇게 되지 않겠냐? 근데 이렇게 하고 딱 보면요. 사실 이런 느낌인데 얘하고 얘하고 항의 차이가 몇 번이라? 한 번이라 네가 한 번. 너는 항의 차이가 몇 번이라? 두 번이라 네가 두 번. 세 번이니까 세 번. 뭐 약간 이런 느낌 아닐까? 됐죠? 그럼 봐봐. 우리 아까부터 계속 하고 있는 거 뭐야? 어떤 수열에 누구를 구하고 싶어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고 싶어요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은 세 번째 항에서 첫째 항을 빼면 두 번, 네 번째 항에서 한 번째 항을 빼면 세 번이잖아. 그럼 내가 만약에 이걸 n번째 항에서 빼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항을 빼면 공차가 몇 번? n-1번 뭐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보통은 이제 항의 수의 차만큼 n에서 누굴 뺀 만큼 1을 뺀 만큼 그 횟수만큼 공차가 더해질 거니까. 그죠? 선생님 왜 더하기인데 곱하기라고 쓰셨어요? 라고 하면 이거 더하기인 거죠. 3을 몇 번? 두 번 더하면 3 곱하기 2고 너는 3을 몇 번? 3번 더해서 3 곱하기 3인 거야. 그지? 그럼 너는 3을 n-1번 더한 거잖아. 3을 더하기 해가지고 이거 몇 번? n-1번 한 거니까 이렇게 쓴 거죠. 이렇게 쓸 수가 있으니까 이 1만 오른쪽을 쓱 하고 넘기면 뭐라고 쓸 수 있다? AN은 첫째 항에다가 뭘? 3을 몇 번? n-1번 이렇게 더했어요 라고 쓰면 된다고. 근데 지금 첫째 항이 얼마니까? 1이니까 여기다가 1을 쓱 하고 집어넣어서 전개를 해주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3n 빼기 3 빼기 1이면 이거 얼마야? 빼기 2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뭐가 된다? 3n 빼기 2가 됩니다. 이렇게 찾아지게 된답니다. 됐을까요? 자, 다시. 둘째 항은 첫째 항 기준으로 공차를 몇 번 더해? 한 번 더해. 셋째 항은 첫째 항을 기준으로 공차를 몇 번 더해? 두 번 더해. 뭐 이런 거잖아. 그러면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은 첫째 항 기준으로 공차를 몇 번 더해? 세 번 더한다고. 약간 이해되시죠? 그럼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 기준으로 공차를 몇 번 더하면 된다고? n-1번 더하면 된다고. 그게 3 곱하기 누구야? n-1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랑 누굴 더해서? 너를 더해서 누가 됐다? 네가 됐다. 이렇게 쓰시면 된다고. 될까요? 자, 그럼 이걸 조금 더 멋있게 일반화시켜서 얘기하면 첫째 항을 A1이라고 하고요. 공차를 내가 D라고 했을 때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고 싶다면 첫째 항 기준으로 공차를 몇 번? n-1번 뭐 하면 됩니다? 더하면 됩니다. 이렇게 쓰면 이게 등차 수열 구하는 공식입니다. 이걸 막 대대다 외우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야. 그죠? 첫째 항에서 공차를 몇 번? n-1번 더하면 누가 된다? n번째 항이 된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일반항입니다. 됐어요? 괜찮아요?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 첫째 항이 4예요. A1이 4예요. 공차가 3이에요. 어떻게 될까? 하면 일반항은 어떻게?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번? n-1번 뭐합니다? 더합니다. 이렇게 쓰면 된다고. 그러니까 너는 계산하면 뭐가 돼? 3n 플러스 1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요 수열의 일반항이 뭐다? 3n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수열이 뭔데? 하고 보면 첫째 항이 얼마? 4. 둘째 항은 7. 셋째 항은 10. 넷째 항은 13. 뭐 이렇게 생겨먹은 거잖아. 이게 첫째 항. 이게 몇째 항? 둘째 항. 이게 셋째 항. 이게 네 번째 항인데 나는 누굴 구하고 싶다는 거야? 일반항 AN을 구하고 싶어요. 얼마라고? 3n 플러스 1이라고. 그지? 그러니까 1 집어넣으면 누구 나오고? 니 나오고. 2 집어넣으면 니 나오고. 3 집어넣으면 니 나오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이해되시죠? 오케이? 요런 거다. 일단 일반항 구하기 먼저 할 줄 알아야 돼.
1번 일반항 구하기. 자, 두 번째. 이게 진짜 쉬운 건데 일부러 이렇게 계속 좀 약간 정석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요. 좀 노잼이어도 봐야 돼. 야, 이런 것도 좀 보세요. 무슨 항이든 첫째 항과 공차로 표현 가능함. 이런 표현을 좀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이제 등차 수열이야. AN이 등차 수열이에요 라고 한번 줬다고 쳐봅시다. 자, 한번 가봐요. 8번째 항을 한번 표현해 보고 싶은데 8번째 항은 누구하고 첫째 항이랑 공차로 표현을 하면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될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첫째 항을 A1이라고도 쓰지만 워낙 첫째 항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얘를 그냥 줄여서 A라고도 많이 쓰거든요. 아무것도 안 붙어있으면 그냥 첫째 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8번째 항은 과연 첫째 항 기준으로 공차가 몇 번 더해졌을까 라고 생각해보면 두 항의 차가 얼마라? 7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는 공차를 몇 번 더하면 된다? 7번 더하면 된다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8번째 항은 첫째 항과 공차로 표현이 가능하구나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된다고. 그러면 15번째 항은 어떻게 표현이 가능할까요? 첫째 항 기준으로 공차가 몇 번? 14번 더해주면 되는 거 아닐까? 뭐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고. 이해되죠? 그러니까 내가 등차 수열의 어떤 항은 A하고 D, 첫째 항과 공차로 항상 표현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괜찮죠? 뭐 문제 되죠? 자, 한번 볼까요? 자, 봐봐. A3이 5예요. A6이 11이에요. 뭐 이렇게 좋다고 칩시다. 그럼 딱 눈대중으로 봐도 대충 사실 사이즈 나옵니다. 그죠? 뭐 이렇게 공차가 2 뭐 이렇게 해서 나올 거라고. 그죠? 하지만 굳이 이걸 어떻게 보겠다? 너는 첫째 항에 공차를 몇 번 더한 친구구나. 2번 더한 친구구나. A6은 첫째 항에다 공차를 5번 더한 친구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요거가 5고 요거가 11이면 요 두 개만 있으면 우리 AD 다 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두 개 뭐 해버려? 빼버려. 그러면 11에서 6을 빼면 5를 빼면 6이 되고 5D에서 2D를 빼면 몇 D? 3D. 그러니까 D가 얼마입니다? 입니다. 그럼 D가 2면 여기가 얼마? 4. 그럼 A는 얼마예요? 1. 그래서 A는 1이에요. 이렇게 잡아주면 된다는 겁니다.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무슨 항이든 AD로 표현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자, 일반항을 한번 활용해 보는 거 살짝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째 항이 1, 두 번째 아까 썼던 거 다시 할게요. 두 번째가 4, 세 번째가 7, 네 번째가 10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세요. 싸사사 이렇게 잡아주면 일반항이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첫째 항에다가 공차인 3을 몇 번? n-1번 더하면 되고 너는 3n 빼기 얼마입니다? 2입니다. 그래서 일반항을 3n 빼기 2다. 이렇게 일단 적을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자,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첫 번째, 야, 310번 항 한번 구해봐. 이렇게 줬다고. 그럼 이거 가지고 이렇게 안 해도 일반항을 구해놓으면 여기다 누구를 대입해서? 310을 대입해서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930 빼기 2가 돼서 너는 얼마입니다? 928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게 첫 번째야.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일반항을 구할 수 있으면 모든 항이든 구할 수 있는데 그 항의 넘버만 대입하면 된다는 거야. 자, 그럼 두 번째는 이런 것도 한번 보시죠. 야, 저 등차 수열이 점점점 커지는데 처음으로 100보다 커질 때가 언제냐? 100 이상일 때 한번 찾아봐. 이렇게 줬다고 칩시다. 그때 항이 얼마일까요? 라고 주면 어떤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항을 찾는 거 맞죠? 그럼 그 항이 내가 지금 현재로서는 몇 항인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럴 땐 그냥 누구로? K라고 잡겠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K번째 항이 하나 있다는 거야. 뭔진 모르지만 K번째 항이고 그 항은 당연히 숫자가 뭐일 거다? 3K 빼기 2일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거라고. 그런데 이 친구인 3K 빼기 2가 처음으로 누구보다? 100보다 크거나 같아질 때 K값을 한번 구해봅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넘어가면 3K는 뭐가 되고? 102보다 크다가 되고 그리고 얼마야? K는 3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럼 얘가 딱 정확하게 얼마일 때? 34일 때 얘가 얼마가 돼요? 100 이렇게 되잖아. 그지? 그럼 100 이상이 되는 항은 얼마입니다? 34입니다. 뭐 이렇게 된다는 거야. 되시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항을 구할 때 이렇게 K번째 항을 이용해서 일반항을 활용해서 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한 두 개만 더 하면 돼요. 두 개. 네, 사실
이게 나중에는 얘기가 좀 많이 달라질 건데, 근데 오늘은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한번 해줄게. 처음부터 다 하면 자, 네 번째. 등차중항이라는 걸 한번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차중항이 뭔가요? 라고 보면 이건 이런 겁니다. 세 개의 수가 A, B, C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게 이제 등차수열을 이루고 있어요 라고 할 때 이제 사용하는 건데요. 지금 세 개가 딱 있으면 이게 이 가운데 항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A와 B와 C의 가운데 항에 관한 어떤 식을 우리가 등차중항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 어떤 식인데요? 하고 보면 되게 간단해요. 너의 두 배는 항상 앞에 거 뒤에 거를 더한 것과 같다. 어떤 대칭성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의 몇 배는 두 배는 항상 너와 너의 합과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 우리는 등차중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런가 하고 생각해 보면 사실 너무도 당연한 건데, 내가 등차중항이라고 부르면요, 사실 얘를 내가 가운데 B라고 놨을 때 C라는 친구는 걔를 기준으로 공차가 한번 더해진 거, A라는 친구는 걔를 기준으로 공차가 한번 뭐해진 거? 빼진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둘의 합은 항상 뭐야? 2B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약간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있는 항의 두 배는 앞에 거 뒤에 거랑 더한 것과 같은데, 문제는 이게 꼭 세 개만 되냐? 그렇지 않아. 여기에 예를 들어 D를 하나 잡고 F를 하나 잡아도 마찬가지로 뭐가 된다? 등차중항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B는 누구 더하기 누구랑 같아? D 더하기 F랑 같아 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왜요? 이제도 된다고? 하고 생각해 보면 돼. 얘는 뭐야? B 마이너스 몇 D? 2D. 이거 D를 또 써버렸네. 프라임 줄까? 얘는 B 플러스 몇 D? 2D. 이렇게 되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합하면 몇 B? 2B가 된다는 거야. 되시죠? 그러니까 가운데 거 기준으로 대칭을 이루기만 하면 합은 항상 뭐가 된다는 거야? 2B가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으면 된다고요. 괜찮죠?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식을 가지고 풀 수 있는 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이런 것도 있어요. 미지수에 대한 식으로서 우리가 등차중항을 주기도 한답니다. 자, 무슨 소리냐? 예를 들어서 내가 미지수를 A, B, C, D, E 이렇게 잡고 이렇게 미지수가 5개가 있어요 라고 하면 현재 미지수는 몇 개가 있어? 5개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5개가 이렇게 A, B, C, D가 있어요 하면 미지수가 현재는 5개인데, 내가 여기다가 옵션을 야, A, B, C, D가 사실은 등차수열이야 라고 표현을 해준다면, 얘는 이 표현 가지고서 미지수를 몇 개로 줄 수 있냐? 2개로 줄일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된답니다. 5개였던 게 2개로. 근데 어떻게 됐는데요? 하고 보면 이제 누구를 기준으로? 이렇게 홀수개가 있으면 가운데 걸 기준으로 해서 공차를 하나 잡아줍니다. 저는 공차를 X라고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X. 그럼 얘는 C라고 했을 때 너는 C에서 누굴 더한 거? X를 한 번 더한 거. 얘는 C에서 X를 2번 더한 거. 너는 한 번 뺀 거. 너는 2번 뺀 거. 이렇게 미지수를 잡아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5개였던 미지수짜리 A, B, C, D가 뭐로 바뀌어? C와 X에 관한 미지수 2개짜리 문자로 다 바뀌죠. 그래서 지금처럼 미지수가 몇 개였던 게 5개였던 게 2개짜리 이렇게 줄어들 수 있는 게 하는 게 또 이제 등차수열의 어떤 등차중항의 내용입니다. 그래서가요. 근데 이제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 뭐냐면 지금처럼 홀수개가 항으로 주어지면, 홀수개 항이 주어지면 누굴 기준으로 가면 될까? 하면 가운데 걸 기준으로 가면 깔끔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홀수개면 가운데 걸 기준으로 너희 둘이 대칭을 이루고, 홀수개면 가운데 걸 기준으로 대칭이 나오니까 깔끔하게 얘네들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 나오거든요. 근데 가끔 뭐가 나오냐면 항의 개수가 짝수개인 경우가 있어. 막 4개, 6개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냐? 그럼 이제 이건 사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칭성을 포기하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괜찮아요. 대칭성을 뭐 하자? 포기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대칭성을 가져가야 된다면 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인 건데, 이 2가지 방법 중에서 저는 얘가 좀 더 편하더라고요. 쾌적하고. 근데 2가지 다 설명은 해줄게. 근데 대칭성을 내가 포기하겠다라고 하면 그냥 깔끔하게 앞에서부터 하면 되고요. 앞에서부터. 대칭성을 가져가겠다라고 하면 얘는 공차를 2배로 만들어서 새로운 공차를 쓰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는 지금 한번 보여줄게. 자, 뭔 소리냐? 내가 예를 들어서 A, B, C, D 이렇게 4개의 항을 가지고서 등차수열이에요 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다고 쳐봅시다. 오케이? 그럼 현재 미지수는 몇 개?
4개 이렇게 되겠죠. 약간 다 돼요? 근데 이걸 가지고 내가 대칭성을 포기해서 미지수를 잡겠다라고 하면 그냥 누구서부터? 앞에서부터 잡는 게 속 편한 거죠. 그냥 제일 앞에 걸 뭐라고 잡고 넌 A라고 잡고 너는 그냥 A에서 공짜 하나 더한 거 너는 2개 더한 거 너는 3개 더한 거 이렇게 미지수 잡으면 그냥 깔끔하게 뭐야? A와 X로 표현되잖아. 그지? 아니 이렇게 해서 주어진 조건으로 문제 푸는 것도 아주 괜찮아. 저는 이게 솔직히 개인적으로 훨씬 낫다고 보는데 오케이? 이건 대칭성이 없어서 이렇게 좀 나는 좀 찝찝해 하시는 분들은 대칭성 버전도 하나가 있습니다. 뭐 그럴 필요는 없지만 굳이 이렇게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칭성 버전 없는 거가 사실 좀 편한데 그냥 얘로 하시는 게 좀 낫고 그래도 굳이 나는 대칭성을 세워보겠다라고 하면 이런 것도 가능한데 어떻게 되냐면 얘는 아예 새로운 문자를 하나 잡아. 새로운 문자. 그러니까 A, B, C, D가 아닌 어떤 문자 하나를 숫자를 하나 잡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나서 공차를 2x로 잡아주면 돼. 이게 무슨 소리냐? 너를 2 빼기 x 이렇게 표현을 하고 얘를 2 더하기 x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차를 몇으로? 2x로 잡아주는 거야. 그래서 가운데 거를 강제로 이 사이에 있는 걸 강제로 2라고 하나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이거에서 공차 한 번 더한 거 너는 한 번 뺀 거라고 잡습니다. 그러면 항과 항 사이의 공차가 몇 x가 돼? 2x가 되지? 그럼 다음 거는 2 더하기 몇 x? 3x. 그 전 거는 2-3x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얘네들을 뭐 표현하겠다. 뭐 이런 것도 되거든요. 그러면 뭐 대칭성이 살아나죠. 하지만 뭐 이게 뭐 계산이 편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냥 저는 이걸 좀 선호하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난 이게 좋아 하면 이걸로 하셔도 됩니다. 그죠? 이제 거의 다 한 듯. 하나만 더 설명하면 될 듯. 이건데 여러분들 조화수열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 그냥 참고인데 참고로 그냥 알아두세요. 조화수열이 뭐냐? 역수가 등차수열 이러면 조화수열이라고 합니다. 야타 개념 끝. 등차수열 다 했어요. 내일은 등차수열 합만 하면 돼. 거기 어디야? 개념 콕콕 좀 풀어봐라. 조화 3, 4, 9 그냥 하나 보여줄까? 6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봐봐요. 이게 이제 조화수열이는 뭐냐면 역수가 등차수열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조화수열이다 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얘네들을 가지고서 다 역수를 취하는 거예요. 너의 역수는 얼마야? -5. 너는 -3. 너는 -1, 1, 3, 5 이렇게 생긴 거야. 약간 이해되시죠? 그러면 나는 이렇게 먼저 역수를 취하면 이걸 뭐라고 부르고요? 등차수열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 원래 수열을 뭐라고 부른다? 조화수열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하냐? 라고 하면 일단 먼저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먼저 구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이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구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첫째 항을 데리고 와서 첫째 항에서부터 출발해서 현재 공차는 얼만데? 2인데 그 공차를 몇 번? n-1번 더하면 됩니다. 이렇게 쓰면 이게 등차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거죠. 그럼 얘는 몇 n? 2n 이렇게 출발하면 되고 빼기 오니까 뭐라고 쓰면? -7 이렇게 써주면 이 수열의 일반항이 뭐가 된다? 2n-7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죠? 그러면 그거의 역수잖아요? 뭐 하면 돼?
네, 뒤집으면 됩니다. 2n-7분의 1이에요. 이렇게 써주면 이게 조화수열의 일반항이에요. 아시겠죠? 난 안 졸리지. 사실 약간 나도 졸리다. 야, 나 이번에 서점 가가지고 책 10만원치 샀다. 일단 마플을 샀어. 마플이 비싸더만 한 22,000원 하더만. 친구들 이번에 만난다고 그냥 선물 겸 하나씩 사주고. 책을요? 나 한 2권 사고. 관심 없는데요. 왜? 책을 선물로 사는 그 책은 시험하지 않아요? 그래서 몰라. 걔네가 최대한 관심 있을 만한 걸로 사줬는데. 뭐 누구 저요? 친구들이요? 몰라 나도. 좋아하는지는 안 좋아하는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사실 요새 잘 안 볼 수도 있긴 한데 책은 그래도 좀 갖고 있으면 언젠간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아예 안 보면 어쩔 수 없고. 책이요? 네, 저 얘기했나요? 저 이렇게 매일매일 하는 것 중에 하나 이렇게 저 있다고 습관 지금 책 읽기 습관 하고 있다고? 하루에 10페이지? 배우고 있어요. 그럼요. 지금 계속 하고 있어 책 읽기. 저 계속 하고 있어. 근데 조깅은 한 5일 그러니까 월화수목금 하면은 한 3일 정도 4일 정도 하고 이틀은 못 할 때도 있어. 근데 그거 말고 따로 운동 하나 더 하는 거 있는데 그건 계속 매일 하고 책 읽기는 거의 매일 하고요. 맨날 바뀌어. 그러면 읽는 이유가 없잖아요. 네, 나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 내용이 다 섞여가지고 이게 뭔 내용이지?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선생님도 이제 약간 처음부터 끝까지 책을 쭉 읽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이 어떤 책을 좀 많이 습관을 잡는 그런 데서 이제 나도 들은 얘기인데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것도 좋기는 한데 그냥 딱 읽고 싶은 만큼만 부분 발췌해서 읽는 것도 되게 괜찮대. 진짜로.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면 그냥 그 부분을 읽고서 내가 거기서 뭔가를 생각하고 고민해서 그냥 뭔가를 얻으면 그냥 그걸로 된 거니까 꼭 다 읽어야 된다는 강박을 좀 버려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진짜 농담 안 하고 일단 무조건 최소 10페이지야. 그러니까 10페이지는 무조건 본다고 뭐 좀 더 보고 싶으면 더 보고 오늘은 그만 봐야지 하면 그만 보고 핵심은 매일매일 보는 게 핵심이니까 그냥 해서 해봤지. 근데 사실 이거 언제 다 읽지 이러면서 억지로 보기 시작하면은 좀 나중에 점점 좀 더 안 읽게 되더라고. 그래서 일단은 좀 매일매일 읽으려고 지금은 딱 10페이지씩 읽고 있어. 딱 끊어서. 오늘은 좀 많이 읽었는데 근데 괜찮던데? 오래도 안 걸려. 근데 딱 이제 좀 재밌는데 막 찾아서 읽어 이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잘 안 읽고 딱 보다 이거 좀 재밌겠는데 하면 거기부터 여기 끝날 때까지 한 장을 딱 읽는 거죠. 챕터 하나를. 장르가 그 좀 약간 나온 지 좀 된 책인데 넛지라는 책 알아요? 노란색으로. 그러니까 장르. 이거는 뭐 장르 뭐 약간 인문학인가? 뭐 약간 뭐 경제학상 받은 거야. 노벨 경제학상 2017년인가 받은 거. 그러니까 뭐 이거 뭐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한데 뭐 아무튼 넛지라고 해서 어떤 환경 설계자가 어떻게 환경을 설계하느냐에 따라 여러 사람들의 행동 양식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 뭐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급식소에서 급식 배치를 하는데 순서대로 이렇게 배치를 하잖냐. 근데 그 배치만 잘 바꿔도 예를 들면 학생들한테 뭐 야채를 좀 더 먹일 수 있어요. 뭐 약간 뭐 이런 거야. 뭐 그 배치만 바꿔도 그런 식의 어떤 설계를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 환경적인 요소가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나도 다 안 봐서 잘 몰라. 근데 아무튼 괜찮더라고. 자, 아무튼 제가 근데 아직 좀 성공했다고 얘기하기엔 너무 한 지 얼마 안 돼서 진짜 자리 잡혀서 하면 나중에 한번 좀 자랑 좀 할게. 지금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일주일 정도. 70시 넘게 읽었지. 어제가 진짜 많이 읽었어. 어제 쉬는 날이어서 한 30장 넘게 읽은 것 같아요. 어제는. 그렇게 된다니까? 보다 보면 오 하면서 막 읽어. 그러다가 또 안 꺼내면 안 읽고 막. 자, 아무튼 예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번부터. 자, 첫째 항이 5. 이 뭐야? 10번째 항을 쓴 거겠죠? 10번째 항이 68 이렇게 주어졌을 때 15번째 항은 누굴까요? 뭐 이렇게 지금 준 겁니다.
자, 근데 일단 등차 수열이고요. 저 I를 구하는 데 있어서 물론 이제 뭐 A1이 온데 하나하나 사각사각 더해보면서 계산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모든 항들을 첫째 항과 공차로 표현하겠다. 이렇게 이제 가지고서 좀 구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 항 그냥 A라고 둘 거고요. 10번째 항은 첫째 항 기준으로 공차가 9번 더해진 친구예요. 라고 이렇게 식을 좀 세워주시면 이 두 개를 뭐 했을 때? 뺐을 때 AA가 지워져서 9입니다. 라는 값이 나올 거고 그럼 68에서 5를 빼주면 얼마다? 63이다. 그러니까 D는 얼마예요? 7이다. 뭐 이렇게 일단 주시면 됩니다. 그럼 D가 7이면 얘가 얼마예요? 63. 그럼 A는 5. 그러니까 A가 5다. 뭐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항 두 개만 있으면 사실은 등차 수열의 모든 게 다 완성이 돼요.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일반항을 구할 건데 일반항은 어떻게 구한다? 첫째 항을 기준으로 해서 n-1번 얼마를? 공차를 더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쓰면 된다고 그죠? 그래서 왜 자꾸 더한다는데 왜 자꾸 곱하기 쓰십니까? 이거 얘기 안 해도 되죠 이제? 그러니까 이거 이제 계산해 보면 7n 빼기 얼마? 2 이렇게 될 거라고. 이게 뭐가 된다? 일반항이 된다는 거야. 근데 약간 그냥 얘기 나온 김에 그냥 한번 해볼까? 야, 공차가 7이면 무조건 7은 될 것 같지 않냐? 뭐 당연한 건데 그지?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야 그죠? 근데 1 집어넣으면 무조건 5가 돼야 될 것 같지 않아? 뭐 그렇다고요. 뭐 나중엔 그렇게 할 건데 그냥 뭐 그런 거야. 근데 지금은 일단 이거에 자꾸 익숙해지라고. 알겠죠? 요거에 좀 적응이 되면 되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많아 수열이. 근데 이제 처음부터 그런 걸 다 얘기해주면 이런 거 자꾸 약하게 하니까 일단은 시작은 제대로 하라고 계속 얘기하는 중. 알겠지? 좀 귀찮아도. 자, 두 번째는 15번째 항을 구해주세요. 이거니까 여기다 누구만 쓱 하고 집어넣으면 돼? 15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다. 그죠? 그럼 7 곱하기 15는 105 빼기 2니까 103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내송. 자. 자, 갑시다. 자, H7은 내가 웃긴 게 갑자기 또 생각나죠. 이제 일단 A 플러스 6D다 이렇게 돼서 이제 얘는 또 A하고 공차로 표현해주고 10번째 항은 A 플러스 몇 D? 9D 이렇게 지금 써보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두 개의 항을 가지고서 A하고 D를 먼저 구합시다. 이게 일단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이쪽에서 이렇게 쓱 빼봤더니 61에서 70을 빼서 뭐가 되고? 마이너스 9가 되고 9D에서 3D를 빼니 3D가 되는구나. 그럼 D는 얼마다? 빼기 3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빼기 3이면 얘가 마이너스 18이거든요. 마이너스 18. 그래서 이렇게 쓱 하고 넘어가니까 88이 누구다? A다. 이렇게 정리가 돼서 A하고 D를 가지고 또 마찬가지로 누구 구하자? 일반항 구하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첫째 항이 88, n-1에 공차 마이너스 3 하시면 얘는 마이너스 3n에 플러스 얼마? 91 이렇게 되는 게 뭐다? 일반항이다. 해서 여기까지 일단 시작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잘 보시면요. 이 공차가 음수거든요. 그래서 얘는 숫자가 점점점 뭐 하고 있어? 작아지고 있어. 사실 한번 직접 보여주면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이게 88에서 출발을 해요. 첫째 항. 그럼 둘째 항은 뭐 3이 빠져서 85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 처음으로 얘가 누가 되는? 음수가 되는 항이 누굴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오케이? 그럼 어떤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항을 찾고 싶을 때는 우리는 누구를 활용하는 게 좋다? K번째 항을 활용하는 게 좋다고. 그러니까 몇 번째인지 모르니까 그냥 K번째 항이 있을 거예요 라고 하면 그 값은 마이너스 3K 플러스 누굴 거다? 91일 거다. 그런데 이 친구가 처음으로 누가 되는? 음수가 될 때는 언제일까요? 라고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너는 마이너스 3K에 마이너스 91이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약분을 해보면 3분의 91보다 크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네가 30점 얼마죠? K는 누구부터? 31부터 됩니다. 그러니까 30을 딱 집어넣으면 얘가 음수가 되는 거죠. 처음으로. 몇 항? 31항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죠. 쉽지? 안 어려운 거야 이거. 차분차분히 하면 돼요. 자, 세 번째 거 봅시다. 예제 2번이에요. 등차 수열이에요. 세개수가 등차 수열인데 합이 10이고 곱이 28일 때 제곱합이 얼마냐? 뭐 이렇게 준 겁니다. 자, 봐봐. 등차 수열이 세수예요. A, B, C 이렇게 잡았어. 그러면 우리가 세수인 게 등차 수열이면 누구로? 등차 중앙으로 미지수 몇 개로 줄여들 수 있다? 3개짜리를 2개짜리로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딱씩 몇 개밖에 안 줬어. 2개밖에 안 줬잖아. 그죠? 그것만 알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뭐라고 적을 거니? 라고 하면 가운데 거를 기준으로 B. 너는 여기다 공차를 누구 한 거? 더한 거. 너는 공차를 뭐 한 거? 뺀 거라고 3개의 미지수를 잡으면 3개를 합한 게 얼마입니다? 10입니다니까 이 3개를 뭐 하면?
합하면 10이다 라는 식이 하나가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잡으니까 DD가 지워지면서 3B가 얼마예요? 10이에요. 그러니까 B는 얼마입니다? 4입니다 라는 식이 일단 하나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얘가 4니까 너는 4 마이너스 D, 너는 4, 너는 4 플러스 D 이렇게 줄 수가 있고 이게 이제 세수가 되는데 두 번째 조건에서 뭐라 그랬냐면 곱한 게 28이에요 이렇게 주는 거야. 그럼 곱해볼까? 딱 하니까 너는 16백이 뭐가 되고 D제곱이 되고 거기에다 또 누구까지 곱하면 4까지 곱하면 그게 얼마입니다? 28입니다. 이렇게 식이 나오는 거니까 얘가 얼마면 돼요? 7 이렇게 되면 되죠. 그러니까 D제곱이 얼마다? 9다. 그러니까 D는 뭐야? 뿔마 3이에요. 이렇게 정리가 된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약간 조금 당연한 건데 3도 넣어보고 마이너스 3도 한번 넣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사실 결론은 뭐다? 똑같다. 내가 만약에 3을 넣잖아요? 그럼 여기다 3을 넣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1, 4, 7 이렇게 돼요. 그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마3을 넣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7, 4, 1 어차피 세수는 똑같아. 뭐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다 구한 다음 제곱을 합해서 더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1 더하기 16 더하기 누구? 49 이렇게 하시면 너는 66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쉽죠? 그래서 등차 중앙으로 미지수를 놓읍시다. 이제 3. 야 이거 하면 딱 끝나겠다. 와 한 2분 남았음. 타이밍 쩐다 그죠? 선생님 왜 이렇게 혼이 나갔어? 무슨 생각했어? 어디 갔다 왔어? 베트남 갔다 왔어? 집중하고 있었어? 아닌데 표정이 이지 멍 때렸어? 네. 그리고 지금 내가 나 이런 거 자꾸 근데 이렇게 자꾸 너희들한테 얘기하면 나중에 큰일 나는데 그 나중에 다시 못하게 되면 되게 뒷감당하기 힘든 되게 부끄러운 상황이 발생하는데 아니야 그래 할 거니까. 그래서 또 탈 유튜브 하고 있어. 영상물 보기를 좀 줄이려고. 근데 잘 안 돼 사실 그거. 너무 재밌는 게 많아. 자 아무튼 이제 그만하고 이제 3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수열이 조화 수열이에요 라고 하는 순간 이 친구의 누가? 역수가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다. 그럼 너의 역수는 15, A분의 1, B분의 1, C분의 1 너는 뭐야? 3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 수열을 내가 예를 들어 첫째 항, 너는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다섯 번째 항이라고 부른다면 첫째 항은 15고요. 네 번째 항은 첫째 항 기준으로 얼마를 더한 거다? 4D를 더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괜찮죠? 그러니까 이 4D를 더한 게 지금 얼마가 된 거야? 마이너스 12가 된 거야. 그지? 그러니까 결국엔 얘가 누구라서? 마이너스 12라서 D는 얼마일 거다? 마3일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즉 A분의 1이 얼마면 되고 12 너는 9 너는 6 이렇게 되면 된다는 거죠. 그럼 그걸 A분의 1이라고 하면 A는 뭐가 되는 거야? 12분의 1 B는 9분의 1 C는 6분의 1 해서 3개를 더하면 답이 됩니다. 여기까지.